지금 4시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용산에서 현장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받을 준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양지열 변호사 거의 없다 그리고 이상민 씨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요. 그 사이에 저는 스튜디오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런 현장 취재 장윤선 너무했습니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장윤선 정장님께서 왜? 다시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대선 당일 6월 3일 대선 당일 특별 방송 편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정까지 생방송으로 쭉 이어갈 텐데요. 다만 오늘 지금 이 점장님인 장윤선 기자가 현지에 취재를 나갔다가 아직 못 돌아오셔서 그때까지 아르바이트생인 저 양지열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따 장윤선 점장님 돌아오시면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갈 것 같고요. 일단 그 전에 저희 3명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시사 유튜버 거의 없다 씨. 안녕하세요.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답니다. 네, 전향했잖아요. 전향 안 했고요. 예. 돌아갈 생각입니다. 다시. 그래요? 기회만 되면 돌아갑니다. 예. 나라가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면 네. 제가 이제 영화를 이제 얘기해도 되겠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영화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팔자 좋게. 영화보다 현실이 더 재밌었기 때문에 재밌다고 얘기하면 그렇죠. 좀 그런가? 도파민이 이쪽이 팡팡 터지기 때문에 네. 이쪽이 좀 머무르고 있는데 네. 돌아갑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럴 날이 오기를 오늘 지난 다음에 오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열 변호사가 대행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네네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하지 마. 함께해야 합니다. 양지열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뚝뚝 떨어졌잖아. 사랑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금. 아이고. 왜 그 양반 목소리를 가지고 그래? 갑자기. 대행이니까. 대행이니까 알겠습니다. 양지열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마 형수님께서도 동의를 안 하실 거예요. 저기요. 우리 가정은 건드리지 맙시다. 제가 어제 가정을 건드렸습니까? 아니, 가정을 동의를 건드린 할 거지. 수도 있죠. 예. 동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형수님 잘 알아요. 아닌가 봅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저기 그 이번 달 입금이 아직 안 된 거 아시죠? 돈으로 협박합니까? 아니 저희 안 사람이 네네. 회계를 맡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형수님 저 아시죠? 저요. 예. 자, 그나저나 두 분 투표는 했죠? 당연하죠. 사전 투표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저 사전 투표 첫날. 첫날. 제가 원래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전 투표를 첫날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둘째 날 보통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첫날. 정말 뭐랄까 정말 그 양재 변호사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짱돌 던지는 심정으로 투표해야 된다. 투표를 막. 정말. 예? 투표를 막. 정말 이렇게 투표 마려웠던 적이 있었나?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다. 예. 그래요. 이상민 씨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분의 목소리를 계속 2년 반 동안 흉내내면서 분노 게이지가 많이 쌓였거든요. 그렇죠. 그분은 욕을 안 먹는데 저만 먹는 경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나는 내가 그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대독한 것뿐인데. 그래서 투표를 진짜 손을 떨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윤혜 누나가 오윤혜 씨가 투표지를 잘못 찍으면 여기 한 장 더 주세요. 이게 안 된대요. 당연히 안 되죠. 저 진짜 전 서른 먹고 알았습니다. 서른 먹고 뭐 그럴 수 그걸 있어요. 이제 알아가지고 예. 손을 덜덜덜 떨면서 제대로 하자. 아, 그래가지고 손을 네. 떨면서 투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상민 씨가 이픽이 안 된대요. 평소에 2년 반 동안 윤석열 액바지 노릇을 한 거예요. 그렇죠. 거의 예. 보험 토핑도 제가 다 해주고요. 예.
사실 윤석열이 했던 충격적인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보수 쪽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 나왔어요. 이거 윤석열이 한 거 아니다. 어. 이거 이상민이 한 거다. 이 새끼가 이거 윤석열 흑색 선정하려고 일부러 만들어낸 일부러 거다. 만든 거다. 민주당 차라리 계략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윤통은 살 수가 있다라고 무슨 뭐 갤러리에서 얘기하던데. 몇몇 분들은 믿거든요. 아, 그걸. 네네네. 우리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다. 그렇지. 대통령 저렇게 격 떨어지는 얘기를 하겠냐? 네. 저 분명히 이상민인가 뭔가 하는 그 뚱뚱한 코미디언 개가 한 거다. 아, 왜 뚱뚱한은 왜 붙여? 아니, 그래 알아보시니까. 아, 뭘 네네네. 또 왜? 네. 그 나비넥타이한 그 네. 저 크리에이터 이렇게 얘기도 아니, 되는데. 뚱뚱하니 네. 훨씬 직관적이잖아. 왜 여러 번 말하게 만드는 그럼 제가 뚱뚱하지 않습니까? 뚱뚱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정확. 아, 야. 안경을 좀 자,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뚱뚱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몸매 바꾸려면 바꿉니까? 아니 왜 웃어요? 아니 왜 웃어? 왜 웃어요? 아니 변호사님 이상하시네. 아니. 자부심이 좀 있어요. 자부심이. 아, 그게 아니라. 네네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뭐 안 여기까지 바꾸죠. 마무리하네요. 안 네. 바꿔요. 안 바꿔요. 저희 안 바꾼다는 얘기. 자존심 상하네요. 저도 사실 네. 네. 6월 얼마 전 사전투표 첫날 네. 5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 5시 그 전날 갱년기라서 이제. 그 전날 에이. 그 매 순간에 아, 그렇게까지 할 이렇게 필요는 없어요. 네네네. 방송 중간 중간에 아, 적절한 순간에 아, 네네네네. 디스를 해주시기 아니, 지금 바랍니다. 제가 좀 조바심이 나는 게 네. 취재 편의점에 아직 근데 지금 그 실시간 시청자가 말입니다. 네. 저는 댓글창이 뭐가 잘못돼서 멈춘 줄 알고. 어. 근데 지금 댓글창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 아, 이게 왜 그러냐면 평소 취재 편의점이 오전에 9시에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 특별 편성을 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이제 조금씩 오시기 시작할 겁니다. 왜 저를 부르나 했더니만 음. 앞에 이제 실시간 시청자 없는 시간대를 네. 데려다가 이제 패전 투수처럼 써먹을 생각이었군요. 네. 이따 이제 주인님, 점장님 오시면 네. 그때부터 좀 올라가지 근데 않을까 좋아요는 싶습니다. 더 많습니다. 어. 네, 3배쯤 많습니다. 네? 평소보다 확실합니까? 아니면 아, 뭐- 네네. 아, 좋아요는 그래요? 968개인데 오. 보시는 분은 290명. 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댓글 조작이야? 뭐야? 이게 뭐 리박스쿨이 여기 온 거야? 이게 뭔가 좀 이상해 지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얘들아 이제 다 나와라. 다 일어나 이 새끼들아. 아니 오신 분들은 좀 죄송한데 댓글 한 번씩만 올려봐 주세요. 네. 댓글창이 고장난 것 같아 지금. 움직이질 않아. 사실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은 없는 일은 네. 지금 저희 지금 방송에 좋아요가 구독자 지금 보시는 분보다 많다, 3배가 많다라는 그런 황당한 일보다 더 황당한 일이 지난 2년 반 동안 있었던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뭐 갑자기 이제 이 질문지 있으니까 네. 두 사람 생각나는 일이 너무 많죠. 지금 막 머리에 처음 떠오르는 거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많고 일단 저는 떠오르는 거. 항상 모든 사안 물론 심각한 사안도 너무 많았고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 사안도 너무 많았지만 가장 제가 거슬렸던 건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그 천박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직자고 기본적으로 의전이라 함은 손가락 움직임까지 다 계산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 보여진다는 거를 다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하나의 모든 동작, 계산, 동선 다 계산해서 미리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정말 한 톨의 실수도 없이 하는 게 의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이죠. 그 모든 걸 뚫고 나오는 게 윤석열 김건희 천박함이었어요. 음.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다른 거 다 다른 감정 다 뭐 저 인간이 왜 저기 해야 될지 뭐 이런 생각 다 걷어치우고 너무 천박해서 봐주기가 힘들었다. 특히나 저는 그 천박함의 절정이라는 건 저는 되게 허접하게 만들어진 천박함을 더 싫어해요. 차라리 윤석열처럼 배 이렇게 내밀고 막 흰색 티셔츠 입고 막 이러고 차라리 돌아다니는 그 거는 잭 그냥 블랙처럼 아예 네. B급으로 가버리면 네, 괜찮은데 그거 그냥 차라리 그냥 배트맨 나온 펭귄맨 같고 막 약간 그냥 대놓고 천박한 건 그나마 그냥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근데 어떤 김건희의 그런 계산된 그러나 그걸 뚫고 나오는 천박함. 뭐 예를 들어 캄보디아 가가지고 소년 안고 사진 찍는 사진이라든지 그 조명이 그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게 다 훤히 보이는데 한동안 또 예. 그 전설적인 여배우의 흉내를 그렇게 많이 냈었지 않습니까? 주제에 또 오드리 헵번을 감히 진짜 어디 굉장히 죽으려고 진짜 모욕적인 예. 일이었죠.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이상민 네. 씨, 이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네. 평소에 어떤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가면 그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보통이라고 했는데 보통 그렇죠. 네. 그걸 처참히 깨버렸어요. 아, 사실 네. 윤석열은 예. 그 생각이 불현듯 정말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몇십 년을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금을 받아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무슨 길거리에 있는 저 조폭 똘마니를 데려온 게 아니잖아 우리가. 검사 생활을 몇십 년을 했고 검찰총장을 했고 중간에 잠깐 나와서 변호사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네. 이제 검찰총장을 지내셨던 분들을 몇 분 뵌 적이 있어요. 네네네. 참 그런 경우는 정말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검찰 내부에서 기본적으로 뭐 기품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게 네. 설령 뭐 가짜일 때도 있고 뭐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경우도 있고 하지만 네. 참 정말 희한한 인간인데 상민 씨는 또 생각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이분은 역대 이승만부터 역대 대통령까지 다 포함해서 한계 없는 대통령 아닌가. 예. 기억이 남는 장면 많죠. 이 대본에 없는 것도 있어요.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e 저도 music 너무 used to make me 부끄러웠어 smile. 진짜. 뭐 외교 뭐 한 대 놓고 그 일본 가서 뭐 맥주 마시고 저기 뭐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먹고 먹고, 예. 네 뭐 별짓을 다 하지 그 않았습니까? 롱롱 타임하고 그것도요. 네. 완전 그 바이브가 가라오케 바이브 아니에요? 가라오케 바이브는 뭐예요? 가라오케 바이브. 그러니까 네. 진짜 제대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이크나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 근데 이 수음부가 어딘가, 소리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말이죠. 이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가라오케 바이브에 익숙하신 분들은 마이크를 이렇게 잡아. 이렇게. 롱롱 타임. 이 연병을 떠는데 정말 와, 나 진짜 아니 진짜 그러고 보니까 네. 진짜 두 경우가 다 두 사람이 꼽은 얘기 상민 씨 얘기한 것처럼 네.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네.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 거기서 받아온 그 무슨 더벅 기타. 스탑 스티어라고 여기다 자기 책상 위에 예. 올려놓고 기타를 자랑이라고 하고 선물 받은 선글라스 그 얼굴 사이즈도 안 맞는 거고 끼고 다니고 보잉 선글라스요. 네. 그리고 일본 가가지고 네. 그때 기시다가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야 많이 이거를 건배하고 외교석상에서 건배하고 진짜 다 마셔. 네. 뭐 이런 인간이 있어? 네. 이게 부끄러우면 다 우리 몫이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나 그게 그리고 너무 이렇게 힘들었어. 저자세로 나오는데 네. 도대체 요구하는 건 뭘까? 아, 이제 얘기할 때가 됐는데 그렇지. 없네. 없어. 이런 없어. 뭐 이런 사람이 다 그냥 있나? 오므라이스 먹고 만족한 거야. 오므라이스 맛있었거든. 대한민국은 대체 어떤 나라인가? 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취재편의 제작진에서는 네. 그 동안에 윤석열 김건희가 했던 네. 굵직굵직한 일을 정리한 게 12가지예요. 많이 뺐네요. 많이 빠지 네. 지금 두 사람이 한 얘기도 없어요. 120까지 여기에. 뺐네요. 네. 그리고 그 12가지로 묶어놨지만 그 카테고리 안에 또 여러 개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김건희 카테고리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뭐 양평 들어있고 뭐 도이치모터스 들어있고 샤넬백 들어있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일단 저도 아까 저 미리 이걸 좀 보내줬는데 쭉 넘기면서 네. 야 아까 상민 씨가 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네. 엄청 많이 했네.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게 2년 반 동안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니 이게 죄송한데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예. 이 기분 좋은 대선 날 이거 기분 잡치기 프로젝트도 아니고 이거를 아니야.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네. 아직도 한가롭게 그렇지. 투표를 안 하고 계신 그래, 분이 그래. 계신다면 네. 저희 얘기를 듣다가 분노해서라도 뛰쳐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 안 하신 분들 물론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이제 밖에 나가서 오전에 뭐 일찍 나들이 가셨다가 아직 못 돌아오시는데 야 여기 너무 좋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날씨도 뒷받침되고 좀 늦게 갈까 서두르세요. 서둘러서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 방송이었으면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 안 합니다. 저도 그래요. 남의 네. 방송인데 네. 아르바이트생이 와가지고 네. 여기 또 네. 망쳐놓으면 안 되잖아요. 편의점이라서 내가 참습니다. 예. 우리 장민성 기자님 또 점잖으시잖아. 예. 예. 어디 여기서 우리가 또 망초를 들게 하면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오기 전에 망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끼얹고 가는 것도. 그럼 오면 쫓겨나 우리. 알바비도 못 벌어. 네, 네. 그거 싫어하잖아요. 아, 그거 그렇죠? 싫죠. 예. 네. 자,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주어진 주제가요. 네, 네. 참 이거부터 그랬어요. 용산 대통령실 이전입니다. 상민 씨 기억나죠? 이거 기억나죠. 왜 그렇게까지 이사를 가야 했어요? 이전에 이거 하나 얘기해도 됩니까? 뭐예요? 하세요. 저는요 대선 선거 기간 중에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속담에도 있잖아요. 이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 그것도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선거 네. 기간의 얘기도 예, 근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데 이거. 너 그렇지. 몇 개나 늘리려고 거의 그래, 브리테인 지금. 아니야, 거예요. 그냥 뭐 간단하게 해. 간단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3년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지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여기에 대한 대답만 준비했어. 그 뒤로 넘겨보진 않았고. 뭐 이렇게 그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 저기 시사 유튜버 거의 네. 없다의 방송 준비는 이렇습니다. 아. 겉장만 봅니다. 솔직히 겉장 보는 것도 제 방송은 안 봐요. 네. 남의 방송이니까 본 거지. 네. 고마운 줄 알라고. 어쨌든
무슨 사람이 뻔뻔하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네네. 아예 뭐 막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윤석열은요 이렇게 투명할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다 알려줬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저는 아직까지 잊히지 않는 게 그 열차간에 남의 의자에다가 발을 올린 사진이었어요. 네. 신발도 안 벗고. 신발도 네. 안 벗고 구두발로요. 네. 그래서 족발 열차라는 이제 닉네임이 붙었지 않습니까? 족발 열차. 아니, 저는 그걸 딱 보고 네. 약간 속으로 안심했거든요. 아. 야, 저 꼬라지를 보고 설마 뽑아주겠냐? 아 거의 뭐 정보공개청군데. 그렇지. 네. 설마 저 꼴을 보고 왜냐하면 그 기차는 되게 일상적인 공간이잖아. 네.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앉아봤을 공간이야. 네. 근데 거기다가 누가 발을 올린다? 그것도 구두발을 흙 묻은 걸? 음. 그리고 옆에 사람이 심지어는 앉아 있는데 올린다? 음. 근데 저걸 보고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에 저 사람 이름이 있는데 여기다 도장을 찍을 수 있을까? 지금 옆에 앉은 분이 이상일 시장이죠. 지금. 아, 시장인가요? 네, 예.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저걸 보고 아, 약간 참. 안심했고요. 2차 안심은 이제 김건희 씨가 아이빌리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 물론 김건희 씨가 노래를 아이빌리브로 부른 건 하진 않았죠. 아니죠. 예, 예. 하나만에 하나씩 따지기 아, 시작하면 네네네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뭐 부부의 천박함을 보고 예. 정말 여기에 도장을 찍을 수 있다고? 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네. 많았죠. 네. 거기에 뭐 왕자 논란도 있었고 네. 뭐 경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무지할까 네. 싶은 장면들도 있었고. 음. 자, 아무튼 다시 질문 돌아가서 아무튼 네. 그래서 자. 윤석열 정부 3년은 아니, 우리가 저 논객이 너무 말이 많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주도권 토론이에요? 장윤성 기자 오시면 말할 게 없을 거야. 지금 많이 해야 돼. 네네네네. 윤석열 정부 3년은 우리가 네. 굳이 찍어 먹어봤던 똥을 개워내는 과정이다. 아. 오늘이 첫날이다라고 봐요 저는. 예. 네. 그리고 너무 세상을 또 몰라요. 네. 그 대학교 가가지고 음.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졸업할 쯤에는 언제 어떤 기업이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다 나올 거예요. 이거 이미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손발노동은 그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지.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다 알려줬다고 다. 다 오답 노트 다 뭐 알려줬어요. 특수학교가 생긴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 모교 가가지고 저 좋은 대학 가라고 야구 네. 지금 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아니 그럼 대학가 그 실패한 건데. 한창 이제 혈기왕성할 때 선수하지 말라고 네.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네. 네. 세상이 바뀐 걸 정말 몰랐었죠.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용산으로 옮기는 것도 다시 돌아가면 이게 네. 첫 번째예요. 저희 첫 번째 들어갔는데 17분이 걸렸네요. 아 그렇습니까? 양호하네요, 예. 이 정도면. 네, 첫 무궁화 번째인데 오네요. 네. 용산으로 가는 것도 사실 일단 분노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 하루를 머물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퇴임 마지막 날을 호텔에서 보내게끔 했던 인간이었거든요. 어땠어요 그날? 저 이상민 씨는 그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도 뭐 첫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용산 이전과 관련된 모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아니 근데 이게 처음에는 용산으로 가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뭐 광화문으로 가겠다. 네. 이거는 뭐 이전 정부, 뭐 그전 정부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난 이거 이 뜻을 이루겠다. 해가지고 간 건데 광화문이 뭐 안보상 이유로 안 된대요. 그럼 이제 안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안 해야 되는 정상적인 사고는 안 해야 되는데 일단 가기로 한 건 가야지. 저기 가라오케 같은 데 가야지. 이런 마인드인지 일단 출발했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마인드더라고. 근데 왜 용산인지도 아직까지도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왜 용산인지는 저는 100% 무속이라고 봅니다. 아 무속. 그리고 무속 플러스 예. 계엄시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합참이 옆에 네, 있으니까. 합참이 바로 옆이니까. 아, 네. 그럼 뭐 처음부터 지금 취임할 때부터 계엄을 염두에 아 그 뒀다? 버튼을 쥐기 위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핵폭탄 발사 버튼 옆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거랑 비슷한 거야. 아. 꼭 내가 누를 생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네. 내가 누를 상황이 생기면 바로 누른다. 그러려면 그러려면 최단 거리. 왜냐하면 또 움직이기 쉬운 분이 아니잖아. 아 그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굴러가도 되는 거리에 이제 합참을 놓기 위해서 야.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음. 그리고 무속인이 와서 강력하게 경고했다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 들어가면 급살 맞는다고. 이게 이런 얘기들 초반에 되게 많이 났잖아요. 예. 많이 나왔는데 정권 초반만 해도 저는 정말 애써 무시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이 형 에이, 엄청 답답했어요. 정말, 그래도 에이, 그건 아닐 거야. 정말. 그건 아닐 거야. 막. 아니 왜냐하면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5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암담한 거예요. 암담하죠. 아니 내가 지금 저렇게 지금 그 무속 때문에 대통령실을 옮긴 인간, 네. 손바닥에 왕을 썼던 그 인간인데 네. 지금 어쨌든 살긴 살아야 되잖아. 네. 이게 인지 부조화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 이민은 못 가겠고. 네. 애 공부하고 있는데 수험생인데. 아니 대학 입시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때. 네. 하여튼 상민 씨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정말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켰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정치 지형상 네.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네. 한 1, 2년 동안은 국민들이 좀 힘을 모아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허니문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죠. 예. 네, 이제 언론의 허니문 기간은 더 짧지만 우리 국민들은 허니문을 조금 더 오래 두고 예. 어지간하면 응원해준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스텝부터 어긋난 게 바로 이 용산 이전이 아닌가. 네. 여기 들어간 돈이 조 단위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거기서 들어갔잖아요. 뭐 북한 네. 무인기 예.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미국에서 도청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남동에서 출퇴근하면서 그때마다 또 얼마나 또 차 막혔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나마 출근은 제대로 했어. 거기 있으면서 가짜로 거짓 출근해가지고 각해무사를 이게 두 번씩이나 길을 막히게 만들었었고 학계문사를 차를 날 시켜주지 그냥 비슷하게 그 빈 차를 내보낸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차라도 한번 타보게. 예, 차라도 한번 타보게. 이상민 씨 예. 출근용 차량으로 한 번만 타보게. 한번 타보게. 네네네. 그럼 여기서 중원이라도 좀 하죠. 아, 죄송합니다. 좀 무리수였네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차 안에서 라이브 하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국민 여러분 하면서 차라리 거기서 정책 선전이라도 하고 말도 안 되더라도 정책이 있어야 선전하지. 아니 또 만들면 되잖아. 상민 씨가 만든 다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차라리 그 영화 광해처럼 네네네. 아예 바꿔치기해서 상민 씨가 하는 게 나았을 수 아니 있어. 그 일본 영화 가케무샤에서도 네. 가케무샤가 나중에는 더 잘해요. 맞아요. 네. 왜냐면 그 어려웠던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네. 실제로 민심을 끌어안을 줄 아는 가케무샤가 됐다고. 네. 진짜 제가 6시만 짜증나네. 되면 근데 퇴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6시 되면 퇴근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네. 저기 상민 씨가 네. 용산에다 카케면서 했으면 네. 거기 라꾸라꾸 침대 하나 펴고 야 너 그냥 여기서 자라 뭐 이랬을 거예요. 너 뭐 집에 가냐? 그냥 여기서 자라. 야 토리야 좀 물어라. 그렇지. 그리고 상민 씨한테 예를 들어서 네네네. 인터뷰를 한다거나 네네. 뭐 이렇게 기자회견 내지는 국민들에게 담화 같은 거 발표할 일이 있을 때 네. 그냥 라디오만 나갈래? 그래놓고 상민 씨 시켰을 수 있어. 대본도 안 써주고 너 알아서 해 잘하더만 뭐 이러고. 욕은 제가 다 먹고. 그렇지 어차피 액빠진 대본. 오히려 그렇게 하면 상민 씨가 잘못하고 욕은 윤석열이 먹었겠지. 오히려. 반대지 그러면. 네. 어쨌든 이 용산 이전 관련해서 네. 저는 심각한 수준의 어떤 무속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때 그때 천공 또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천공이 한창 설치고 다녔잖아요. 네. 천공이었냐 아니면 지금은 드러나지 않은 또 한 사람 역술이 수염 난 있었고요. 사람도 수염 있었어요. 난 사람이 또 있었고 이 얘기해도 돼요 그냥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이름이 갑자기. 누구였죠? 누구예요? 이름 생각나요? 아니, 나는 형이 얘기하면 나도 아는 척하려고 그랬지. 아니 요즘에 하도 건집만 나와가지고 백시? 백시였나?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같은 백신가요? 백신 다 백시 같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래요? 예. 천공 건진 명도사. 그건 명태균이고 어. 명도사는 누구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관상도 아니고 직관 같이 이렇게 하는 그래 사람이. 백모식갱이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백시 유명한 사람. 백재권 씨. 그래 백재권. 백재권. 같은 식구인가요? 이름 나랑 비슷해. 19 같은데? 뭐 백재욱과 따져보면 사촌 형벌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건 뉴스타파에서 빨리 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김새도 비슷한 것 네. 같은데 수염도. 제자 돌림을 쓰지 않습니다. 네. 저 욱자 돌림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저랑 멀어요. 선긋죠? 대통령실하고 관저에도 생각나는 네. 게 원래 이제 그 의장돼 있던 그 좀 소령이었나 그분이 처음에 관저하고 대통령실 들어가 봤다가 내부의 실내 장식이 너무 이상한 게 무속적인 게 기괴하고. 있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일가를 자기가 추적할 수 있는 한 쫓았다. 그러다가 이제 험한 일을 겪었다라는 당하셨죠. 일도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당선되면 바로 용산으로 출근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네. 난 가기 전에 뭘 좀 잘 샅샅이 잘 뒤지고 청소부터 좀 하고 좀 무서워. 좀 근데 솔직히 저는 찜찜해. 강한 길을 가진 사람은 무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물론 생각해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럼 아닌데. 교회 다니지 않나요? 어 네. 그렇죠. 네, 네, 예. 네. 이게 막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싫어. 썸짓하겠지. 새로 이사 가는데 찜찜하고 네. 좀 불결하지 진짜. 그렇다고 뭐 윤석열처럼 출퇴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청와대를 빨리 재시공을 해가지고 네. 1차로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일단 청와대 국민 여러분들, 관내에 네. 그러니까 개방된 곳 말고 다른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보습을 할 곳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대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집무실이
백악관 아니겠어요? 네, 워낙 영화에도 많이 나오니까. 네. 거기도 일반 그 관람객들이 다닐 수 있는 동선이 따로 있고 개방된 곳이 따로 있고 네. 실제로 웨스팅에서 일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로 가는 것도 저는 좋을 듯합니다. 오히려 그게 소통이지. 용산 가는 이유가 국민과 만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로 했다는데 무슨 개뿔 그건.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나오는데 네. 항상 그런 어떤 대의 명분을 생 거짓말을 해요. 좀 좀 개코도 못 믿을 소리를 하면서 그걸 대의 명분 삼는데 정말 그것도 명분을 거짓말치긴 쉽지 않은데요. 그렇지. 네. 사실 그냥 갖다 좋은 거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건데 네.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죠. 네. 자 거짓말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온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 논란이 있던 것이 우리 또 아무래도 목소리에 흉내내고 그러는 상민 씨가 네. 그 소리를 따라하는 게 단순하게 소리를 따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행동 거지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감정 상태 같은 것까지 다 복사를 해야 그 소리가 제대로 나온답니다. 그렇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주의 있게 들어야 되니까 상민 씨는 이거를 자세히 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바이든 날리면을 어떻게 들었었습니까? 아, 아니 마지막에 질문 이걸 좀 굳이 상민이한테 질문은 많이 물어보니. 꺾어서 들어오네요. 아니 진짜 왜냐면 네. 대한민국에서 전문가예요. 아 그렇죠. 예, 가장 전문가로도 볼 수 있어요. 저는 행동 과학자라고 봅니다. 네. 아 영상이 영상이 있다고요? 있으면 예. 먼저 그럼 다 같이 보고 할까요? 네네네. 그러면 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귀를 쫑긋 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말대는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말대는 쪽팔려서 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건 이제 저희는 스피커로 들었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았을 수 있을 텐데 기억이 날 테니까. 네, 저는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저는 해법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그 MR 제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MR 제거를 했어요. 음. 그럼 정확히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을 해주면 이거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10시간 동안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자체가 굉장히 좀 무의미하지 않았나? 상당히 그리고 무의미한 나서 일이죠. 뭐 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걸 왜 다시 김은혜, 김은혜. 네네. 김은혜 씨 지금 국회의원 아닙니까? 아니에요. 낙선했나? 예. 네, 정말 좀 기분에 네. 낙선했구나. 지금 정말 엉뚱한 데 좀- 보내가지고 네. 예. 지금 그냥 낭인입니다. 낭인이군요. 여러모로 국력이 손실됐고 네. 다 한심한 짓거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최악은 일단 공개적인 석상에서 욕설을 사용했다는 거. 네. 그것도 욕설도 욕설이 되게 그러니까 되게 광범위한 이게 광역들이라고들 말을 네.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상하원의 네. 의원들을 모조리 다 이 새끼들이라고 해버린 거잖아요. 김은혜 지금 국회의원 아, 그래요? 국힘 의원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지방선거 출마했다가 떨어졌지.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예. 성남 분당구 왜 이렇게 김은혜가 을. 눈에 안 띄었지? 한동안 요즘에 조용히- 본 적이 조용히 없어. 닦고 생각해 있어요, 보니까. 지금. 네. 하여튼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광역딜을 걸어버린 거랑 그것도 우방국한테 본인들이 진짜 죽고 못 사는 우방국한테 하원 상원 의원들을 몽땅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바이든은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동의 안 해주면 쪽팔린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말을 뱉고 나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 바이든한테 무시를 많이 당했잖아요. 바이든이 2번이나 악수했는데 눈을 안 마주쳤지 않습니까? 제가 뭐 미국식 예법 잘은 모릅니다만 미국식 예법에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는 건 굉장한 무례란 말이에요. 기본이죠. 예. 근데 바이든이 대놓고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냥 번역하면 난 네가 싫어해요. 예. 난 네가 싫어. 난 너랑 나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양반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마 저 따위 말을 한 건데 그래놓고 더 최악인 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변명을 안 합니다. 예. 자기는 나중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 없다라고 어. 말을 했었죠. 그 새끼들에 관해서는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 나중에 국힘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얘기한 거다라고 그럼 변명을 우리나라 했는데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새끼들이라도 국회의원은 돼? 새끼들이라고 해도 되냐 임마? 저는 근데 이제 미국이 저희 그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가 된 거를 단결이 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확히 기억나는 게 공화당 의원이랑 하와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우리 대통령을 욕했다고 음. 우리만 그렇게 욕할 수 있다. 대통령. 당신이나 신경 써, 당신 지지율이나 신경 써, 뭐 이런 프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욕적인 공화당과 말이지. 민주당이 한껏 분열된 양상에서 하나가 된 모습을 음. 저희가 이뤄냈다. 예. 아 윤석열 대통령이. 남남 갈등도 아니지만 미미 통합을 이뤄냈다. 아, 네네 그렇습니다. 훌륭하신 근데 분이네. 진짜 네. 실제로 이게 저는 그 당시에 새벽 시간에 이제 그 방송으로 알려지기 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뭐 기자들 몇몇을 통해서 들었어요 처음에. 네. 그리고 언론들이 난리가 뒤집어졌었습니다. 이건 음. 그냥 누가 들어봐도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에 날리면 새끼들이 다 들리기 때문에 기자들은 그때 이제 야 이거 뭐 집권 초기에 뭐 날려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랬으니까 MBC는 당연히 그거를 보도를 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MBC 기자 너 내 비행기 안 태워줄 거야. 네 비행기 아니고 네. 대한민국 그거는 전용기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니게 세금으로. 아니야. 네. 그런 짓거리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소송 가가지고 나중에 또 이거 전문가 감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끝내 모르겠다. 전문가가 모르겠대. 아 이걸 모르면 전문가 타이틀 내려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상민 씨한테 처음에 물어본 거였어요. 여기 얘기해 주잖아. 이상민보단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상민 무시하는 거야? 아니 뭐 무시는 아닌데 예 미안합니다 네. 무시했습니다 예 근데 아니 전문가라며 내가 그랬어. 법정에서 전문가로 불렀지.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실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음. 전문가를 데려다 놓으면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기 뭐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망쳐놓고 경제를 망쳐놓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전문가가 아닐 수도 문재인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이제 네. 지 나름대로는 일침을 한 거였는데 네, 네. 돌아왔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전 국민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탈진실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제가 아. 조준희 교수랑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네. 주워들은 게 좀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예. 이제 제가 뭐 한 몇 가락 정도는 뽑아냅니다. 예. 네네네. 탈진실의 첫 번째 증상이 바로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명확한 문장이 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듣는 사람과 저렇게 들리는 사람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소위 이제 대한민국에서 안 그래도 그 전까지 심했지만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서로를 혐오하는 시선들이 훨씬 더 심해졌다고 생각해요. 아. 편을 갈라서 서로 혐오하는 시선이 바이든 난리면이라고 그러니까 난리면이라고 들리는 사람과 바이든이라고 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저게 어떻게 난리면으로 들릴 수가 있냐 제정신이냐 지금 니네 대통령 쉴드 치다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 난리면으로 듣는 사람들은 뭐냐 야 저는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MBC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보도한 건 맞잖아 잘못했잖아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예. 참 근데 그 우리 거역당 말 맞다나. 네.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일단 자기가 어떤 걸 믿기 시작하고 예. 거기에 감정이 쏠려 있으면 네. 그렇게 들려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일을 벌이면 안 되죠. 네. 국가의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네. 자기가 설령 어떤 부끄러움을 감내하면 감내할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야 이렇게 들리는데 왜 니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국가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지록이마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지록이마라는 고사성어가 현실로 벌어진 네.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어차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욕 잘하는 거 아니까 그래. 아 제가 욕했습니다. 어. 그냥 속 시원하게 네.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그럼 그래 20% 원래 저런 끝났어요. 인성이야. 네.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바이든도 욕하니까 그럼. 제가 바이든 형님 닮아서 바이든 형님도 기자한테 욕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거 닮아서 한미동맹은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음. 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그냥 아니 뭐 이런 거지. 아니 대한민국 네. 대통령이 그렇게 무시를 당했으면 저도 사람이고 네. 제가 무시당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시당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제가 욱하는 마음에 그 대놓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한 얘기였는데 나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 미안하게 됐습니다를 절대로 못하는 게 윤석열의 또 다른 특징이죠. 손톱 많은 거 하나도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 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윤석열뿐만 아니라 또 그가 출신 배경이나 이 검찰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하여튼 이것도 그랬었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니 해도 이게 지금 세 번째로 저희가 꼽긴 하지만 요즘에요. 네. 네.
저는 조금 거슬린다기보다 조금 막 신경이 쓰이는 게 왜요? 그 OTT에 네. 한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를 보면 네. 현대고 배경이 현대건 뭐 과거건 뭐 조선시대건 간에 빠지지 않고 무속이 나옵니다. 진짜 묘하게 예. 무속 관련이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OTT에 막 순위 올라 있는 것들도 네. 무속이 굉장히 어느 순간부터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오죽하면 오징어 게임에도 무속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그렇죠. 오. 네. 아, 2에 나옵니까? 안 투에 봤어요? 나오잖아요. 나옵니까? 2에 안 봤어요? 몰라요. 투에 나옵니다. 2부터 네. 나옵니다. 아. 그분은 3까지 살아남습니다. 아. 네, 아,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아니- 아이고 스포야 이게. 아, 그 그 예고편은 나오는데. 목사님은 안 나옵니까? 목사님은 안 목사가 안 나와요. 네. 목사가 아니 1편에서는 이제 네. 독실한 기독교 신자 맞아요. 아, 신자가 그래요? 나왔죠. 아, 맞아요. 정신당 광신도가 네. 하나 나오긴 네. 했었는데 예. 아니 그래서 진짜 네. 그게 너무 싫어 솔직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비춰진다는 그걸 거니까. 다룰 수도 네. 있지만 예. 너무 자연스럽게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만든 K 드라마들도 해외에도 많이 나가잖아요. 네. 많이 나가는데 그런 거를 저는 그 중에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잘 맞는 것도 있고 몇 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온통 그게 나오니까 해외에서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저기 아직도 지금 신앙처럼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인가? 그 우리가 예. 나홍진 감독이 만든 곡성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아, 곡성. 곡성 처음 봤을 때 어땠습니까? 섬뜩했지. 되게 무시무시하고 섬뜩한 이야기인데 찝찝하고 예. 그리고 근데- 굿하는 걸 볼 때도 야 저런 게 있었구나 이런 그치. 거였죠. 네. 근데 거기서 굿 장면은요. 네. 실제로 나한테 위협이 된다라고 느끼진 않았어요. 그거는 영화 안에 박제돼 있는 2D니까. 그렇죠. 예. 영화 안에 박제돼 있는 무속이었고 그 무속으로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이러는 건 그냥 흥미롭고 섬찟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갔을 때부터 그리고 어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뭐 하나씩 까발려질 때마다 야 이게 무속이 원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무속이 무서워졌어요. 왜 이렇게 무속에 천착하는 거예요? 할 말씀 좀 해봐요. 여러분들 다 대학 나오셨잖아. 어? 우리 와이프는 구약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니네 저희 와이프는 그- 대학 안 나왔잖아 이씨. 어? 뭘 아니, 박사야? 와이프 왜 뭔 이래? 박사 그 대학 안 나온 거 아니, 아니야? 와이프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뭘 봐 임마. 너 보고 있어 이 임마. 손가락 보세요. 자, 그래서 네. 이따 한잔 하겠습니다. 오늘 투표 다들 하셨습니까? 저도 투표했는데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얘기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가는 거야? 아니 왜 그렇습니까? 투표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야 제대로 살렸다. 근데. 그러니까 본인 캐릭터 맞네요. 센스 네. 있네. 네. 아, 근데 주로 토크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그렇죠. 이런 사람은 물타기, 네, 옆으로 가기. 네. 아니 물타기라는 것도 네. 전략적으로 가는 물타기가 있어요. 근데 네. 이분은 흙탕물이야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아, 그렇지. 이게 그냥 본인도 이게 정리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냥 이렇게. 엎어버리기 그냥. 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 네. 참 진짜 어마어마한 인간이. 아니 그리고 네. 이게 국내에서만 그쳤던 것도 아니고 지금 아마 보신 분들 그렇고 저희 세 사람도 이 관련 내용들이 쭈르륵 돌아갈 텐데 제일 걸렸던 거 저는 네. 이것도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해외에 나가서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안 했어요. 아 맞다. 그죠. 예. 예. 저 그리고 조문하러 가서 조문을 안 했죠. 그 조문과 관련해서는 천공이 또 무슨 말을 했어요. 아 왜냐 나 저 완전히 너무 황당해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네.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가게 되면 무슨 4차원의 기가 열리면서 안 좋은 게 묻어나올 수 있다라고 천공이 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그렇죠. 흰머리 치렁치렁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은 그냥 왜 조문 외교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럼요. 그 자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국적이라든가 뭐 서로의 그 동안의 어떤 자리를 따라 그리고 우리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장례식장에서 못 봤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맺혔던 거를 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사실 장례식장에 갔는데 나쁜 기운이 들어와서 거길 가지 말라는 식의 얘기는 그 제대로 된 조언조차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무속도 아니었던 거야. 근데 어. 그거를 대통령이라는 자가 길이 막히니 뭐 차가 어쩌니 하면서 안 가버렸잖아요. 예. 아니 그럼 정치인들은 국내 정치인들 조문할 때는 왜 갑니까? 그러면 진보 보수를 통틀어서. 그리고 뭐 차가 네. 막혀서 안 간다, 뭐 차가 준비가 안 돼서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시내는 다 차량이 못 다니게 다 통제를 다녔어요. 했었고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런 사람들 다 걸어서 가잖아. 걸어서 운동하시고 갔어요. 잘만 가더만 걷기 싫었겠죠. 걷기를 싫은 거지.
그리고 네, 우리는 아, 도착을 예. 하셨습니다. 제 시간에 네. 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왜 거기 앉으세요? 아 싫어요. 대행 체제에서 왜 이제 싫다고 하는 거야? 네. 알바생은 알바생 자리에 있어야 아, 됩니다. 잘하고 계셨습니까? 네, 예.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시간대를 네. 드린 것 같아요. 아, 네. 예. 오면서 보니까 네. 지금 뭐 매블쇼, 아, 네. 뉴스공장 난리 났죠. 난리 네. 났어요. 네. 네. 다 난리 난 가운데 그래도 취재 네. 편의점에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네. 오늘도 목표는 1,000명이다. 아, 네. 진짜 이렇게 네. 강력한 주자들이 있는 가운데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의 없다님하고 저는 처음 같이 저도 처음 방송을- 봬요. 예. 예. 아, 처음 처음, 방송 같이 합니다. 네, 예. 처음 같이 해보는데 제가 오면서 들어보니까 네. 입담이 아이고야. 고정합시다. 네? 고정해. 영화 유튜버로 돌아간다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시사 유튜브로 어떻게 안 되겠어요? 아, 뭐 조금만 더 글로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뭐 글로 출연료만 맞으면 연장? 막 가는 거지 뭐. 네. 예. 글로 연장 글로 아니에요, 변호사님?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프리랜서가 무슨 그런 게 뭐가 그런 것도 있어? 없어. 그렇구나.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 지금 오면서. 무소까지 오늘 예. 저희가 이제 제작진에서 네.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는 12가지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근데 투표 네.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도 좀 모호하기도 하고 해서 중간중간 투표 얘기는 했지만 네, 광고는 광고는 광고가 막 나오고 있네. 그 유튜브를 광고가 나오는 유튜브를 아, 프리미엄을 안 쓰시는 구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좀 쓰세요. 야 대단하시다. 예. 아니 원래 편의점 점장님들이 보통 네. 예, 뭐 사러 들어가면 다 유튜브 광고 오기 시잖아요. 그래요. 동질감을 느낍니다. 저도 안 하거든요. 두 분 다 유튜브로 돈 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예. 네. 하여튼 그래서 분발을 해야 저희,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속 논란까지 했습니다. 네. 바이든 날리면 그리고 무속 논란 그리고 용산 이전까지 네. 12개 중에 네. 3개를 소화를 막 했습니다. 네. 야 작가님이 거의 책을 쓰셨네요. 아. 오늘 보니까 원고가 이렇게 두꺼웠던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다님이 오시니까 거의 없는 일이 벌어졌군요.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일을 했군요. 네, 네. 그러네요. 사실 그 지난 3년간 저도 지금 막 현장 취재 막 마치고 돌아왔는데 네. 그 유권자들께서 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다 떠나서 그냥 개헌만 안 해주면 좋겠다. 차기 행정부가 아. 우리 더 바라는 거 없다. 아. 그냥 개헌만 안 해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비상개헌을 할 수가 있겠냐. 제가 이제 투표소마다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 뵀는데 그냥 그런 정도의 말씀들을 하세요. 몇 군데나 좀 보시면 될까요? 사전 투표소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긴 줄이 있다라는 이제 제보를 받고 아. 갔는데 이미 가니까 줄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오늘 이제 최종 스케치한 곳은 한 3군데 정도 되는 건데 근데 가는 데마다 젊은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고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주로 오전 시간대에 네, 다 하고 아무래도, 가셨다고 예, 새벽에 다 하고 가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조금만 얹고 싶은 게 저는 이제 뉴미디어의 발달이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모든 걸 바꾼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뉴미디어의 발달이 갑자기 무슨 IT 전문가 같아요. 성방정도 그렇고 갑자기 네, 영화 어쩌고 하시더니 네네네. 어쨌든 네. 하드웨어가 바뀌고 나서 네. 젊은 층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그리고 이걸 쉽게 해설해주는 컨텐츠가 되게 많아졌어요. 네. 예전에는 뉴스는 아는 사람들끼리 아는 얘기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얘기하고 그 위에서 평론하고 이러니까 이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스타워즈 처음 보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스타워즈 어떤 편을 딱 처음 저게 뭐야 이런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문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정치의 문턱이 굉장히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그게 계엄이라는 형태로 야 이게 내 삶을 진짜 조져버릴 수도 있는 문제구나라는 걸 젊은 세대들이 확실히 많이 깨달았다. 맞아요. 예. 예,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무서웠다. 예, 무서웠다. 그리고 오늘 만난 그 30대 초반의 유권자는 나 군대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애들에겐 진짜 악몽이죠. 나 다시 군대 끌려갈 것 같아. 그 그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들이 맞아요. 많으셨어요. 군대에 가 있는데 예, 아들이 예. 수도권에 있는데 제 친구 아들이 그 유명한 그 1군단? 특전사? 특전 1군단? 1군단? 1군단에 뭐 배속된 그 군인인데 네. 이제 빨리 그 복귀를 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얘가 울면서 당부했다는 거예요. 너 절대 시민들 향 예. 총 쏘면 안 돼. 큰일 난다.
엄마가 얘기했지 막 이러면서 이제 가르쳤다고 하는데 음. 지금 다시 이제 생각해도 제가 막 갑자기 이제 울컥해지는데 그 밤에 전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다 무섭고 군대 끌려갈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시 그 지휘관 아버지께서 직접 통화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예. 절대로 침착해야 되고 네. 절대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거누거나 네 부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그거 말씀을 하시면서 막 아버님 목소리가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와 나는 그거 보면서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시거든요. 이셨다가 지금은 뭐 이제 예. 뭐 지금은 이제 국립묘지에 계시지만 예. 아마 우리 아버지였다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음. 저희 아버지도 전남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전남 분이라서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건데 모든 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만 빼고 그렇죠. 네. 네. 한 명 더 있어요. 김건희요. 김건희. 야 오늘 투표하러 나온 거 봤어요? 네, 김건희 봤어요. 내외? 와. 봤습니다. 김건희 내외래. 윤석열 내외. 김건희 내외가 맞죠 사실은. 그런가? 예. 근데 그렇게 뻔뻔하게. 예. 아니 방송 웃으면서. 시작 전에도 예. 상민 씨가 안 그래도 저한테도 예.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잘 안. 상대적으로 이제 연배가 낮으니까 예. 전두환도 3년 전에 투표하러 나왔어요라고 물어보는데 저도 전두환조차도 재판 중일 때는 당연히 안 나왔던 것 예. 같아요. 예. 이런 장면은 아니 내란 수계로 일단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사실은 구속돼 있어야 되는 자가 지기현이가 풀어주는 바람에 밖에 나와 있는 것도 가끔 한 번씩 청계천 같은 데서 잠바 입고 썰렁거리다가 그러니까. 시민들에서 사진 찍힐 때도 욕을 그렇게 먹는데 네. 그것도 둘이 같이 그 현장에 기자들조차도 술렁였대요. 둘이 같이 나왔어? 둘이 같이 나왔어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아니 제발 오늘 지나면 좀 트라우마 치유 좀 하자. 오늘을 끝으로 계엄 얘기 그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는 날인데 네. 거기를 또 나와가지고 초를 치냐? 그 윤석열 대통령께 질문 나가고 싶은 게 현장에서도 기자들이 많이 질문했어요. 그 검찰 수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말 물어보면 합시다. 그거 참 기자가 아니 물어보지 그럼 않는데 존경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존경 안 해요. 존경 안 하잖아. 네, 말씀하시죠. 그 검찰 수사 언제 받을 거냐고 기자들이 막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봤죠. 네. 답을 안 해. 그거는 제가 오늘 투표를 네. 오늘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 하면은 또 그 동요가 생각납니다. 동요요? 동요는 또 네.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 부인도 왔고 그래서 투표를 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뭐 보통 이런 투표하고 싶다가도 네. 투표가 쏙들어갈 것 같아. 네? 부정선 한 가지만 더 뭐- 물어봅시다. 어. 그 초여름인데 패딩은 왜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나도 진짜 그거 물어보고 싶어. 너무 궁금해 예. 진짜. 안 더워요? 패딩이라는 거는 예. 그 패드, 그러니까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용어 저도 설명해달라는 이제 게 아니라 왜 들어보세요, 이러냐? 이거. 왜? 그래서 우리가 재판도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고 또 시민들을 만나니까 아주 기쁘고 네. 그러니까 또 시민들을 만나니까 또 한잔 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잔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사람. 그래서 수들은 한 잔만 쉴것 같지 않은데. 아니다. 근데 그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네. 예, 영화 보면서 왜 이렇게 자꾸 자는지. 재판 중에 왜 영화가 이렇게 너무 자꾸 길어요. 자는지. 그 마지막 장면만 왜 이렇게 있으면 자? 되지. 영화 길어. 그 RT가 너무 길어요. 내 감독했으면 그렇게 안 하지. 그거는 주최 측이 잘못한 주최 측이. 거예요. 예. 오후에 오후 불렀어야지. 시간대를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네. 오전 시간대를 잡아서 영화를 틀어주면 그러네. 어떻게 해? 잘한 얘기네. 그 시간대는 아직 윤석열 씨의 간이 네. 아세트알데히드를 다 해독을 못 시키는 시간대. 그러면 간이 피곤해.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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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졸려. 좀 더 예. 쉬어야 돼. 그렇지. 예. 네. 아쉽네. 간식도 안 먹더라고요. 거기서는 팝콘을 먹는 사람. 졸려 죽겠는데 무슨 간식이야? 씹어야지 깨어나죠. 아니 졸리기도 그렇지. 졸리고 성민 예. 씨가 술을 안 먹어서 모르는데 예. 술 먹는 사람들은 아침에 속이 불편해서 뭐 못 그래요. 먹어요. 팝콘 뭐 먹어요? 아 낮에 12시 1시 돼야지 그래도 뭐가 좀 들어가. 그래. 왠지 윤석열 먹을 것 같아 다. 아, 먹으라면 먹을 거야, 그 사람. 네, 뭐 네. 어니언만 먹고 이렇게 나와. 해가지고. 네. 아 근데 내가 그거 먹을 것 팝콘 살 때 같아. 김건희한테 물어보고 사야 되잖아. 그치. 김건희가 원하는 것만 사야 네. 되잖아. 아니 그 그렇지. 저번에 영화 봤을 때도 그랬지. 그래서 한 먹었는데 팝콘 하나만 사주십시오 여기 우리. 여기 스태프들도. 팝콘 사와야 되겠다. 아니 근데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금 시작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12가지를 이제 제작진에서 꼽아주긴 했는데 이거 말고도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모든 순간이 창피했어요. 맞아요.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정말 부끄럽다. 우리만 부끄러워서 죽는 네. 줄 알았어. 제가 그 인천공항에서 사전투표소에서 예. 저 취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여행사 사장님이에요. 이제 그분이 사전 투표소 사전 투표 하신 다음에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네. 너무 홀가분한 마음에 꾹 찍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 했더니 헌법재판소 앞에 갈 때마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그 태극기 부대의 그런 주장들 막 성조기에 태극기에 이스라엘기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 너무 난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오늘 이제 가시는 길에 얘기했대요. 우리 오늘 그런 거 끝나는 날이다. 오늘 사전 투표한다. 우리 이제 새 역사 시작한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 어깨가 뿜뿜해서 왔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 참여해서 저 외국인들한테 좀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그런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너무 와닿는 거 있죠. 진짜요. 모든 순간이 부끄러웠다. 지난 3년간. 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길 가다가 시비 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중국 사람 같은데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시비 걸잖아. 난 이거 보면서 이게 뭐야? 네. 아니 이게 그 저기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볼 때는 얘네들은 뭐야? 뭐 신종 홍위병이야 뭐야?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 한국이 좋아서 왔는데. 그러니까요. 한국 좋아. 근데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아. 중국에서 나름 잘 사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런 대접을 받아서 해야 되겠네. 돈 쓰러 왔는데 막말로 그러니까 지갑이 열리겠냐고. 아니 혹은 뭐 빡치게 가지고 돈 쓰게 만드는 전법 같은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제가 명품 매장 가면 나 무시해 자꾸. 무시요? 그리고 욱하는 마음에 사게 된다 자꾸. 아니 명품 많더라. 뭐야 그거? 이 얘기가 왜 그런 거야? 제가 봤어요 대기실에서. 헬마가 엄청 부러워하던데. 그래? 거기는 명품이 없나요? 헬마는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헬마는 네. 자식을 가진 그 쇼핑을 하는 사람인데 검소하게. 네. 헬마는 명품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옷걸이가 이상해서. 아니 네. 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 야 비열하네. 거기까지 비열합니다. 지금 참. 네네네.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네. 거업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오 거업씨 조탕 이런 거업 네. 엄청 인기가 많으시네요. 네. 몇 개 안 되는 댓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댓글. 제가 여조 네. 돌려보니까 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여성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진짜인 여조를 줄 알았어. 그- 거짓말. 아니 그 여조를 속을 뻔했네. 배종찬 소장한테 아니, 부탁했다는 방송을 얘기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하는구나. 야, 내가 저기 뭐야 네. 안 되겠네. 양지열 씨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어디다 대고 양지열 씨야? 얼굴을 못 어디다 대고 드는데? 양지열이야? 이 얼굴을 자식아. 얼굴을 부끄러워해. 제가 저 인간이랑 날마다 방송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진짜 가르마 잘 타야 돼. 정말. 하마터면 훅 지나갈 뻔했다. 근데 네. 아까 물어보신 거에 그나마 그 많은 순간들 중에 그 투표장에서 오늘 모습이 저는 그나마 인간적이었어요. 오늘? 예. 그 웃었잖아요. 네. 왜 수 안 받아고 하니까. 그게 왜 인간적이냐면 그나마 지도 쪽팔린 거야. 왜 그래서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엄마 아버지한테 이게 야단 맞다가 괜히 지가 나쁘지 않고 왜 이렇게 괜찮잖아요 하는 그런 미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유일한 인간적인 얼굴이었어요. 혹시 그게. 그 대전 유성구의 장의사한테 전화 받았을 때 이준석 후보처럼 웃었나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지? 제가 네. 여력이 없었어요. 여력이 많이 부족해. 여력이 많이 부족해. 예, 그거 할 줄 저는 알더라고. 아까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네. 투표장으로 가면서 모르는 아이 손을 잡고 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 아이가 또 연출했나? 연출이겠죠.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아. 노래 한번 해주세요. 네. 앞서가는 사람들과 공 좀 주세요. 네.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변진섭인 섭외 안 되나 그? 그러니까 안 섭외 좀 되네. 해봐야 되겠다. 아니 근데 노래란다. 그 아이 손을 이게 잡고 가는데 뒤에서 어머니가 네. 쏜살같이 달려오면서 그 아이 손을 딱 낚아챘어요? 즉석에서 진짜 섭외가 어머니야. 됐군요. 진짜 어머니. 내가 보기에는 그냥 모르는 애를 그냥 그렇죠, 그냥. 손을 잡고 간 거야. 큰일 납니다. 요새 같은 시대에 모르는 아이 손 잡고 그냥 가면 큰일 나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애한테 윤석열 묻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예. 그리고 원래 모든 독재자는요 아이 가지고 이미지 메이킹 합니다. 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네. 앞에 아이를 내세우는 거. 아하. 용산에 공원 만든 거. 네. 거기 막 오염물질 팍팍 뿜어져 나오는데 네. 어린이 공원 처음 맞아. 만들고 거기서 애들이랑 뭐 뛰어가고 뭐. 음. 아 죄송합니다. 진짜 언어 정제가 잘 안 돼요. 이게 남의 방송이니까. 그냥 격해지죠. 남의 방송이니까 안 돼요? 네 대방송에서는 잘 되는데.
말이 좀 이상해가지고. 아니, 내가 마음은 안 되잖아. 어렵네. 어렵다.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네. 그 어린아이를 그 누구네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약속되지 않은 아이를 손을 잡고 막 가다가 엄마가 유괴 아닌가요, 막 저거? 달려와가지고 네. 확 잡아가지고 데려가니까 그 아저씨 손 잡으면 안 돼. 거의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아마 아이도 당황하고 어머니도 당황하고 그 아저씨가 그 노가리 하나 줄게 따라와. 어? 큰일 납니다. 그거. 사탕이 어디 있어 임마. 네. 황태 줄게 따라와. 아, 변호사 양반 이거 유괴 아니에요? 유괴? 아니 그 제가 오전에 읽었던 기사에는 그런 식으로 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아이가 직접 손을 잡았고 그리고 김건희가 이제 엄마한테 가라고 돌려보냈다라는 식으로 아. 저는 엄마 그렇게 기사를 김건희 씨 읽었거든요. 없었어요 그 옆에. 그러니까 뒤쪽에 사진을 보니까 있었어요. 없는데 네. 그럼 그 기사도 지금 기자가 또 헛짓거리한 거네. 만들어줬나? 만들어준 것 같은데. 라는 이 생각이 부분이. 드네. 아직도 네.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렇게 뭐 기억이 확인을 남았거든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언론 개혁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40대 지방에 사는 40대 여성도 거업을 좋아한다. 아. 에이, 오늘 거짓말. 오늘 거업 찬양의 날이네. 네. 완전히 이거 여수가 막 튀었네요. 깔아놨나? 여수가 튀었어. 뭐 풀었나? 자, 대단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리박스쿨 아니에요 이건 뭐. 아주 바람직합니다. 예, 예. 4시 55분 지나고 있는데 네. 5시 기준 투표율이 나왔어요. 네. 73.4%. 오. 예, 지난 대선보다 0.2%포인트 적다고 하고요. 최고 투표율은 전남이 80.6, 최저가 제주인데요. 68.6. 이번에 아침에 보니까 대구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예. 뭐 대구 부산보다는 대구가 많이 나요. TK 쪽에 다 많이 나왔고 뭐 네. 아시다시피 사전 투표는 제일 낮았었고 맞아요. 그 시간대 이제 광주 전남 오히려 본 투표 때는 제일 낮았었고 근데 직결하리라는 것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네. 오전에 그 뉴스가 나오니까 일부지만 걱정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예. 장관님 아시다시피 이제 다 예상을 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는 뭐 이 이변이 있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고요. 오히려 또 지역별로 투표 수가 좀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참 묘하게도 보수가 강한 지역의 투표율은 떨어졌습니다. 지난 대선보다. 지금 이미 지난 대선보다 떨어졌고 이제 그렇지 않은 곳들에서는 지난 대선보다 올라가서 평균은 거의 맞아요. 지난 평균이. 대선하고. 네. 참 묘하. 그 얘기는 뭐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예 투표를 안 하는 거죠. 음. 일부에서는. 그리고 오늘 서울만 하더라도 노원이 제일 높고 네. 제일 낮은 지역이 강남. 강남. 네, 강남이 또 제일 낮다. 이제 그 서울 25개 이제 지역 자치구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후 한 2시, 3시 때는 이제 그런 차이가 나왔는데 네.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다 똑같은 싸잡아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데 대체로 경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죄송한데 저는 좀 싸잡고 싶네요. 왜 그렇게 또 싸잡고 싶어요? 그 남의 방송이라고 막 함부로 하지 마. 언나가 네네. 방송의 반골이네. 묘미가 있네. 전형적인 반골이네요. 네. 긴장감이 돌아요. 아니 네. 강남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어. 그 싸잡아서 그 화낼 필요가 없는 게 그분들이 많이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아, 좋은 얘기예요. 잘하고 이거. 있네요 그러면. 좋은 네. 얘기예요. 아니 오세훈한테도 최고 급선해. 투표율 몰아주고 윤석열한테도 최고 투표율 몰아주고 네. 이제 우리를 향해서 총뿌리까지 겨눴는데도 투표를 안 해요? 이거 보복 투표를 안 해? 진짜 아니 이해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안 나오는 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드려요. 네. 저는. 근데 제가 오늘 용산에 방금 갔다 왔잖아요. 예. 근데 용산에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네. 의외로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차선을 찍었습니다. 투표소에서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있더라. 차선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거업 방송이나 예. 편의점이나 뭐 우리 양 변호사님 방송이나 네. 이상민 씨 나온 방송이나 열심히 보시는 분들과 또 다르게 네.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더라. 아. 네, 그래서 제가 현장 취재를 꼭 가는 이유가 네. 의외의 반응을 늘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나쁘다 잘못됐는데 근데 투표할 때 망설여지더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유권자들이 계셔서 네. 어떤 방식으로 민주당이 좀 그런 유권자들한테 신뢰를 주는 정치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행정부가 새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진짜 잘해야 된다. 네, 정말 맞습니다. 똑바로 잘해야 된다. 그래서 또 모범을 만들지 않으면 아이 똑같네. 얘 찍으나 쟤 찍으나 똑같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근데 한국 그런 정치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 기자님도 그렇고 저희도 나름의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는 그냥 내일부터 바뀌니까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 그 행정부의 총리 대행은 이주호가 그대로 하는 거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5년을 가정을 하고 인사를 해놨기 때문에 아직 임기가 남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인선을 하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지금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100여 석밖에 없다라는 거 하거든요. 과도에 있는 거군요. 과도인데 문제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5년을 마칠 때쯤이면 그때쯤에 맞춰서 임기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얼마 안 지나서 이걸 임명할 수도 있는데 지금 3년 만에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억지로 쫓아낼 수 없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행정부에 많은 공무원들 저는 실제로 그런 분도 저희 현장에서 뵙기도 했는데 일을 좀 하시고 좀 생각이 있으신 공무원들은 휴직해버린 공무원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비유를 하자면 예.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기계가 없어요. 근로자들도 아. 없어요.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기억해 보시면 인선하는데 200일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또 기성 언론에 또 맞아요. 보수적인 언론은 그런 거다 배제하고. 싹 입국 다물고 왜 대통령 된 뒤 석 달이나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있어요. 해. 막 이렇게 맞아요. 계속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대한뉴스나 취재 편의점이나 우리 분발해야 됩니다. 네. 예, 저는 열심히 잘 만들어야 돼요. 모든 것에 앞서서 언론 개혁하지 않으면은요. 어. 저 예전에 우리가 진짜 많이 당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도 그거 진짜 교묘하게 꽈요. 대표적인 게 혼밥 논란 혼밥 같은 논란. 거. 그거 굉장히 검소하고 좋은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윤석열이 그랬어 아니 봐. 제가 중국 살다 왔잖아요 북경에. 네. 북경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해요. 네. 원총통이 와가지고 우리들 먹는 그런 그 런민들 식당에서 밥 먹고 가셨다. 원총통이 뭔가요? 그러니까 그 저 대통령이 총통이에요 아, 중국에서. 네네네. 그래서 네네. 그렇게 불리는데 문이 원이야. 네. 네. 아. 그래서 문 대통령은 중국어 원총통. 교실 아니, 같아요. 죄송해요. 살짝 중국어 교실. 네. 그런데 그거를 막 완전히 무슨 혼밥했다, 네. 뭐 완전히 패싱당했다. 왜 다른 패싱 동장들이 당했다. 다른 정상들이 전혀 안 놀아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외롭게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고 아무리 그걸 실행을 대표 중인 게 대장동 아닙니까? 이 역대급 업적이에요. 근데 그거 뒤집어가지고 그렇죠. 꾸리한 걸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순식간에. 거기다 이제 검찰 더해지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에 앞서서 언론 개혁. 맞아요. 예. 제가 이 얘기를 끄는 이유가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그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있었던 이유가 그게 몇 년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그 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에서도 노력을 하고 뭐 방송에서 진보 방송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유세를 다니면서 민주당에서 하더라도 네. 그거를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네.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새 정부 나름대로 사실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현장이 잘 돌아가면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각광받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성남시장 시절에 시민들에 의해서 주변에 소문이 난 거잖아요. 네. 성남 요즘 되게 좋아졌다 하더라. 그런 일이 있으면 국민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알 텐데 그거를 이뤄낼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국민들이.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 막 그 이번에 바로 또 그 저 투표 끝나자마자 국회 본회의에서 네. 이제 선거법 등을 처리하게 됐잖아요. 형소법이랑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재명 봐주기법이다 또 이렇게 해서 네이밍을 해가지고 막 하니까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법까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왜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받고 있는 재판이 5개 있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지난번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서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했던 그 사건만 해도 이번 달 18일로 밀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들여서 네. 만약에 당선을 시켰다라고 치면 국민들이 적어도 뭐 과반 내지는 과반 가까운 숫자로 이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겠습니다 했는데 법원이 그 사람을 불러다라가 이거는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은 이 내란 외환 경우를 빼놓고는 재판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네. 그걸 놓고 이거 그러면 대통령이 있을 때 문제가 된 것만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이전부터 받아온 범죄도 다 재판하지 해당이 되는 말라는 거야? 이게 안정해졌던 거예요. 음. 다만 이거는 제가 뭐 이쪽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다수설은
소추의 범위 내에는 당연히 이전부터 왔던 재판도 멈추는 거다. 아니 그 재판 더더군다나 생각해보시면 그 재판이 있는 줄 알고도 국민들이 뽑아줬다는 얘기는 당연히 멈춰야 된다라는 게 전반적인 학설입니다. 다수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그거를 다수설에 따라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헌법재판소 가져가면 돼요.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 가져가고 국민들이 다음 지방선거, 다음 총선에서 야 민주당 안 되겠다 표로 심판하면 돼요. 거기에 법원 검찰이 거기 주도권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론들은 야 지금 사법부도 다 통제하고 입법 독재란다 이렇게 쓰는다는 거죠. 네. 너무 간명하게 네. 쉽게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 주세요.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네. 관련해서 행위의 부분에 네, 있어서 행위. 아니 이거는 사실 얘기하기가 되게 웃기는 게 그런 겁니다. 이번에 그 공직선거법 아까 말씀드렸던 파기환송됐던 부분이 네. 뭐냐면 고 김문기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잘 몰랐다라는 건데 잘 몰랐다라는 건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검찰이 야 그거 말고 원래 이게 김문기 전 처장이라는 사람이랑 자주 어울렸었던 그 행위를 부인한 거다. 네. 교우행위.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용어를 교유행위라고 교유행위. 했어요. 네. 교유행위. 네. 정말 교유행위란 말 들어보신 적도 없을 것 같아요. 어려워.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저도.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걸 또 찾아내가지고 또 네. 그렇게 너 어울려고 놀아놓고 왜 그 사람이랑 안 어울렸다고 해. 네. 근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랑 안 어울렸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김문기 전 처장이 대장동 비리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다 떼버려요. 네. 일단 그게 성립을 하려면 대장동이 불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장동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안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야 골프도 치고 같이 놀았잖아. 근데 왜 안 놀았다 그래? 불법이야. 네. 자신의 행동을 거짓말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야라고 본 겁니다. 네. 이게 논리 구조가 잘못된 게요. 말씀드리지만 대장동에 문제가 먼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야 그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게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게 되는데 이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놀아놓고 왜 안 놀았다 그래? 너 거업이랑 방송 맨날 했잖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왜 거업도 모른다 그래? 네. 전 몰라요. 네. 그런 식인 거예요. 네. 저는 존중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저랑 방송 같이 하시는 분 중에 저 모른 척 하시는 분 많아요. 그럼 재밌게. 뭐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누가 알고 싶어 하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튼 법적으로 고발하지 않잖아요. 네. 나 아는데 왜 모른다 그래? 근데 근데 이거 않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네. 아까 제가 형사소송법 바꾸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 이런 것까지 다 걸어서 이 재판을 넘겨서 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과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인 대법관들의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처벌을 하게 되면 검사가 기소해서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대의제 민주주의국가에 맞지 않는 거다. 네네. 그러니까 이걸 또 뒷받침하는 게 이렇게 법을 바꾸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의견서랍시고 냈어요. 네. 뭐라고 되냐면 야 그 공직선거법에서 그런 거 빼버리면 아니 그 범죄자가 덧붙여서 대통령직을 삼을 수도 있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무슨 대통령 자리가 뭐 고스톱 쳐서 따는 자리가 아니잖아. 국민들이 뽑아주는 자리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인데 대통령 지금 막 이런 겁니다. 뭐 지지율 1위야? 검찰이 막 뒤져봐. 이거 하나 거짓말인 것 같아. 그래서 당선되기 한 이틀 전에 기소를 해. 그럼 대통령이고 뭐건 간에 재판이 넘겨졌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거야. 법정에서 날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막 너무 오버랩이 되는데 네. 그 오늘 제가 용산 그다음에 염창동 그다음에 화곡동 여기에서 만난 유권자들 가운데 특히 젊은 분들이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는 뽑지 않겠다. 근데 그게 바로 언론이 만든 네, 이재명 맞아요. 후보에 대한 프레임인 건데 그게 너무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이고 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악마화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만약에 오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그런데 또 법원 검찰이 쥐고 흔들려고 한다? 이건 안 되지.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국회 법사위를 잡은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선거에서 뭐 거의 그럴 확률이 높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네. 그건 그동안 언론이 정말 몇십 년에 걸친 악마 작업에 실패를 고함과 동시에 그리고 사법 쿠데타가 결국은 끝내 정치인과 그 정치인을 따르는 국민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라는 걸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아마 못 받아들이고 끝까지 개기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밟는 수밖에 없어요. 어이구야. 저는 네. 그래서 솔직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밟는 거를요. 밟는 걸. 예. 네. 발표본 경험이 있어야 사람 무서운 줄도 알고 음. 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보면 기주봉 선생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연장이나 차고 다니지 아직 매 무서운 줄 모르지. 오늘 한번 제대로 맞아봐. 이런 대사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말만 들어도 제가 맞아봐서 압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 시간이 오후 몇 시까지입니까? 8시까지. 8시까지입니다. 여러분 투표하러 가십시오. 이재명을 찍어야 합니다. 1번을 찍어야 됩니다. 1번을 찍어주십시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이름이 뭐더라? 1번. 아무튼 투표하십시오. 네. 와. 말실수를 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손학규 대표도 그거 그렇고.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놨는데 네.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상민 씨가 이제 다음 방송 또 가셔야 돼가지고 이상민 씨는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상민 씨 나가는 사이에 네. 그 만들어진 단체 영상이 있죠.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사람들 그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너무 보도록 즐거워요. 하고요. 네. 이상민 씨 너무 아쉽네요. 예, 오자마자 가네. 좀 더 있다 가지. 안녕하십니까. 저도 투표했습니다. 여러분도 투표하십시오.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인데 투표를 왜 했어? 부정선거인데. 팩트만 얘기하세요. 배추님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막읍시다. 고맙습니다. 고방되었습니다. 네. 아, 부정선거 막아야 된다면서 이분 야. 네 투표하셨어요. 제가 뭐야 인증샷도 올렸어요. 개그맨 언제나 즐거워. 너무 행복하다. 이상민 씨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저희가 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잠시 준비한 웃기는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재명을 놓아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아예 투표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재명의 진심, 김문수 후보의 진심. 매일같이 주민들 분들로부터 계속 지금 구박받고 있습니다. 제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진짜 죄송합니다.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역임을 했는데 이번에 김문수만은 절대 용납을 김문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을 놓아야 되겠다. 어떡할 거예요, 저분들. 저렇게 또 선거운동을 하시네. 나 살다 또 저런 운동은 또. 야, 근데 너무 네. 내추럴하니까 진짜 네. 웃기다. 아니 이게 네. 약간 그러니까 신규 변호사는 이게 네. 본능적 애국심의 바로다. 그러니까 지들도 아는 거야. 누가 돼야 되는지. 누가 돼야 되는지 본인들도 아는 네, 건데 네. 저는 이번 대선에서 약간 진심으로 건강이 걱정되는 두 분이 저기 안철수 네.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 저분은 의원이죠. 의원이죠. 의원. 안철수 의원하고 이수정 씨. 이수정. 이 두 분은 정말로 정신 건강에 많이 염려돼요. 병원 좀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특히 이수정 씨는 말이죠. 네. 그냥 선거 운동을 하러 나오신 건지 아니면 새로 산 원피스를 자랑하러 나오신 건지 아니면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춤을 추려고 나오신 건지 모르겠고 일단 이분이 하시는 말도 전혀 못 알아듣겠고요. 프로파일러라는데 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이분은 너무 궁금하다. 제가 그분 그 작년 총선 때 네.
그 수원에 오라 그래서 또 갔어요. 아. 대파. 예, 예, 예. 대파의 주인공이에요. 대파 그분이. 2개 들고 막. 대파 예, 예, 예. 870원 사태 때 예. 그분이 자기가 대파를 가지고 선거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예. 수원에도 직접 현장 취재를 오라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취재 편의점이 갔는데 벌써 국민의힘 당원들을 조금 살짝 깔아놨더라고요. 그 재래시장에.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수정. 미쳤나봐. 근데 그게 너무 인위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보는 분들도 진짜 너무하다 막 이랬었는데 근데 끊임없이 조금 실수가 많은. 아니 예. 대파 얘기하면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선거운동 시작을 가락시장에서 대파 들었어요. 맞아. 아니 진짜 나 같으면 대파는 잊어버리겠어. 아, 진짜. 저 같으면 대파 때문에 근처도 안 가요. 그러니까 예. 안 먹어 나는. 예. 예. 마치 뱀파이어가 마늘 피하듯이 피해 도망 다녀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그걸 또 들고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 미스 가락시장 드립을 쳤죠. 네. 예. 아. 정말 본인의 수준을 정확하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보여주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진짜 본능적, 예. 본질적 그 애국심 네.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도 들고 예. 그 너무 막 비판하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막 그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게 이제. 되나? 예. 그 영화에 그런 거 있어요. 예. 너무 막 미워하다 사랑하게. 죽일 듯이 싸우다가 갑자기 막 주둥이끼리 막 부닥치고 막 뭐 이런 뜨겁게 사랑하는. 네, 뜨겁게 사랑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뭐 네. 근데 사랑한 남자끼리 사랑하는 커플은요. 저는 한덕수랑 김문수 커플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껴안고 부비는 게 예사롭지 않던데. 아 근데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때 네. 정말. 두 남자 한밤에 껴안을 때요? 아니 한덕수 후보가 예, 예. 팔을 바꿔가지고 막 아, 뛰어왔잖아요. 예, 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갑자기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안으면 되지. 굳이 팔의 방향을 빼가지고 바꿔서 꼭 그렇게까지 안아야 되나? 근데 한덕수 저번에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아니 뭐 해도 김해주고 안 나타나도 너무 안 나타나는. 전혀 미동조차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저런 정도의 사람들이 이 권력을 탐했던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 그렇죠. 탐했던 정도가 예. 아니라 아찔했던 게 지금 한덕수 얘기를 하시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그 두 사람 지금 CCTV에 당일날 계엄 당일날 네. 실제로 자기들은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 보니까 다르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는 한덕수하고 김용현하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찍혀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너무나 아찔한 게요. 그 두 사람이 5개월 가까이를 대한민국 대통령 역할을 했어요. 권한대행을 했죠.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 이주호는 네. 리박스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렇게 본투표를 하고 있는 것조차도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너무 훌륭하신 거고 맞아요. 위대하신 거예요. 예. 그동안에 계엄 이후로도 위기는 끊임없이 있었어요. 정말. 아까 얘기했던 그 재판도 그랬었죠. 체포부터 힘들었었죠. 그렇죠.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대로 이상한 또 인간 또 거기에 맞아요. 앉히려고 했었죠. 예. 뭐 하나 구속됐다 풀려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뚫고 오늘 이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어느 투표를 혹시 안 하셨다라면 빨리 가세요. 지금 가셔야 됩니다. 그럼요. 네, 5시 16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걸어가셔도 돼. 그럼요. 예, 걸어가셔도 돼.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밖에 지금 우리가 스튜디오 아니어서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살짝 햇볕은 뜨겁습니다. 네. 뜨거운데 선글라스 딱 장착하시고 뭐 그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 양산 하나 드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살랑살랑 바람 맞으시면서 슬슬 걸어서 투표소 다녀오시면 됩니다. 너무 예. 가까운 데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처럼 투표소가 예. 가까운 데서 예. 손쉽게 투표할 수 있는 나라 몇 개 제외국민들, 없어요. 제외국민들. 제외국민들은요. 저 엊그저께 팟빵 네. 앞에서 만난 네. 분은요. 네. 윤석열 정부 되고 네. 앞으로 3년 버티는 게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재산을 다 처분하고 말레이시아로 가셨어요. 어머. 공무원 분이신데 네. 장기 휴가를 내신 다음에 네. 근데 계엄이 터진 거야. 어머. 그래갖고 말레이시아 가갖고 외국인 등록하기도 전에 계엄이 터져갖고 이제 보궐선거 대통령 보궐선거가 된 거죠.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입국합니다. 투표하러.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진짜 네. 대단하시다 정말. 근데 예. 그분 여러분들이 집 앞에 안 나가시겠다고요? 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서 가벼우신 분들은 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가서 투표하고 오세요. 걷지 않아도 그냥 그럼요. 쓱 가는 거야. 알아서. 바람이 예. 그냥 실어가죠. 아직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분들은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예. 네. 저 같은 사람 좀 힘들겠지만요. 네, 예. 저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힘을 써서 좀 걸어줘야 돼. 예. 예.
자, 살랑살랑 꼭 투표소로 나들이 가시듯이. 아, 그럼요. 그리고 진짜 보니까 인증샷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네, 예, 재밌는 거 많아요. 젊은 네. 분들이 인증샷 엄청 찍고 인터뷰는 안 해 근데. 앞만 마이크를 드릴 때도 인터뷰는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워. 그게 예. 저는 뭐 부끄럽다라는 거였으면 차라리 괜찮은데요. 혹시라도 지금 계엄으로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매체가 됐든지 간에 네.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그럴 수도 경우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 생각 그렇다면 예.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왜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처럼 그 만난 분들이 다 같이 계엄만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얘기를 했다고 네,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어디 가서 뇌물 받아먹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네. 어디 가서 무슨 실수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없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대한민국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 봤었을 때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뭐 신념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예. 그분들 입장에서 불편한 거죠. 내 입장을 밝히는 게. 그거 우리 이제 그건 정상이 아닌 나라예요. 그렇죠. 뭐 보수가 됐든 제대로 된 보수,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자기 어떻게 보면 소신도 밝히고 왜 이 정치인도 지지해야 되는지도 밝히고 그런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양 기자님이랑 아, 저 한대 기자였습니다. 예, 한대 기자, 전직 기자. 우리 전직 기자 양 변호사님도 사실은 그 현장에서 시민들 많이 만나셨을 거고 저도 그렇고 그 진보 보수가 저는 큰 차이가 있나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보 보수라고 진영을 나눠놓고 갈라치게 해놓고 언론이 그렇게 기사를 쓰고 네 편 내 편 계속 싸움 붙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저는 종편이 네. 나오면서 그게 네. 더 격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하니까 그렇지 제가 이번 22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저 유권자들 만나보면 첫 번째가 다 그 말씀을 하세요. 제발 좀 그만 싸워 이제. 지그지 우리가 계엄까지 했잖아요. 더 싸울 게 있나요? 계엄까지 한 마당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40살의 그 용산역에서 만난 유권자분께서는 제발 좀 이제 그만 싸우면 좋겠고 뭐 하나라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같이 좀 의견을 모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번에 최광욱 전 의원이 쓴 전 의원이자 현 백수 최광욱 작가가 쓴 책을 백수를 또 강조해. 아, 유튜버. 유튜버. 직업 있어. 잘 나가신대요. 그래. 아, 예, 네. 그렇죠. 전과자 유튜버. 이 사람이 이거 진짜 이런 매력이 이런 있네. 참, 아, 이 진짜. 사람이 이런 매력이 있어서 아유. 많이 불려다니는구나. 아유, 진짜. 알겠어. 예. 네. 어쨌든 이분이 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수 진보라는 개념을 언제부턴가 우리가 되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수와 실제 보수가 행하는 일이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보수주의자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영화들을 보면은요. 보수적인 가치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사람을 앞세울 것. 네. 그리고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라는 것. 인간을 이해하는 것. 이게 보수예요. 정해진 규칙을 지킬 것. 그리고 우리가 왠지 미국 보수주의자 이러면 막 왠지 막 그 꼬장꼬장한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막 다른 인종들하고는 말도 안 섞을 것 같고 막 이러죠. 안 그래요. 이분이 만든 영화들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보수의 개념을 상당히 많이 누군가가 틀어놨어요. 지금. 원래 보수는 기존의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기존의 가치가 뭡니까? 헌정이잖아요. 우리 헌법이 정한 가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란을 했다고. 내란을 하는 순간 더 이상 보수가 될 수 없어요. 네. 그건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보수 세력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도 역시나 이런 파쇼라고 어떤 말하고 싶어. 파쇼예요. 파쇼가 맞죠. 네? 파시스트죠. 미안해요. 사실은.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아니 아니 뭐 말하고 내 싶으신 게 생각은 아니라 그래요. 아, 네. 맞습니다. 내 생각은 그래. 아니 파시즘의 정의는 자신들이 정한 목적을 향해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렇죠. 정당한다는 게 맞습니다. 파시즘이거든요. 예. 그렇죠. 윤석열이 했던 짓이 다 그렇죠.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수 진보 저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말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이게 사실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유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다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그때는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실험적으로 나섰던 건데 그런 것만으로는 극복이 안 된다. 특히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안 된다는 게 이미 검증이 20세기에 끝났어요. 끝났죠. 네, 이미 끝났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만 게다가 이게 진짜 보수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지금 분단 국가라는 것 때문에 정작 북한은 변해가고 있는데 네. 그 북한을 상대로 항상
긴장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 젊은 시절에 또 그런 어떤 전쟁이라는 무서운 일을 겪은 분들 입장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부추기고 아예 안 겪어봤던 또 젊은 세대들에게 또 잘못된 생각을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윤석열이 반치대 세력이라니 반국이니 지금도 계엄 때 제일 황당했던 그 포고령 내리면서 설명하면서 간첩들이라고 네. 국회에 간첩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진짜 웃겼어요. 예, 근데 우리는 웃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웃지만 거기에 이미 넘어가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걸 부추기는 극우 유튜버들이라든가 일부 극단적인 언론 이런 거에 넘어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간첩에게 정권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광화문 집회 가보면 네. 지금도 소련제 탱크가 넘어오고 있어. 이 얘기 한다니까요. 아유, 소련 탱크 이제 굴러가지도 않아. 소련이 망한 지가 언젠데. 언젠데. 아유. 전 제일 웃겼던 게 공산 전체주의 계속 네, 얘기해. 공산 전 전체주의. 세계에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소련도 없고 중국도 없어. 소련이 어디에? 소련이 어디에? 러시아가 다 러시아. 중국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야. 아, 그렇지. 그런 사회주의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가 네. 중국이에요. 돈 있으면 다 되는 나라. 아니, 그럼요. 북한도 공산주의 안 해요. 안 하죠, 이제. 근데 막 망하는데. 우리한테 공산 전체주의라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실제 근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 우리는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그렇지. 뭔지 몰라. 잘. 뭔지 몰라. 교과서에만 그냥 아 이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고 그냥 나쁘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지 자유다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거야.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주입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런 세력이 있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상상의 적이니까. 망상의 적이죠. 네, 망상의 망상의 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진보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맞아. 거예요. 일단 북한하고 친하죠. 한 절반은 빨갱이죠. 맞아. 거기다 공산 전체주의자인데 또 저기 뭐야 뭐 차별금지법은 통과시키려 그래. 네. 도대체 뭐야 진보는 한국에서? 그럼 보수는 뭔데 그럼 도대체? 보수는 그러면 차별을 하자는 사람들인 거야? 네. 아니면 북한하고 전쟁하자는 사람들이 보수야?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돼 있어 보수 맞아요. 진보가. 네. 그래서 진짜 늘 고민하지만 저는 이제 그냥 민주 세력, 민주 맞아요. 세력과 반헌법 세력 이런 정도 그러니까 말이 어려서 그렇지 네, 네. 그렇게 가야 돼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어떤 분께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투표합시다. 내란 세력 진압합시다. 권영주님께서 글 올려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내란 심판 선거다. 크림소다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진짜 공감합니다. 싸우지 말란 말은 민주주의에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뜻이 아닌데. 그런 건 막 아닌데. 그냥 막 그 당연히 이제 토론하고 건설적으로. 그렇죠. 건설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것은 당연히 이제 발전적으로 해야 되지만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그 3차 토론처럼 아유.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죠. 3차 토론. 아우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제 파시스트 줄기를 잡고요. 음.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주의해야 될 세력 중에 하나가 이 이준석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온라인 기반의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은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요. 사실 공론의 장에서 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더 이상 우리랑 같이 가기가 불가능한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뭐 이제는 뭐 우리 항상 우리 진보 쪽에서도 왠지 굉장히 선비 같으신 분들이 그래도 걔네들도 다 우리나라 국민인데 껴안고 가야 되지 않겠? 안 돼요. 이게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그 대표 우두머리 이준석이 나와서 너무나 절절하게 증명시켜 줬습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파시스트 세력이 지금 이준석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물론 저는 이준석이 이번 대선 이후로는 정치계에서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세력은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정말 이상한 그리고 이제 리박스쿨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네. 거기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일베 팸코를 통해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구조입니까? 맞아요. 근데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이 이 구조를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안 되면 공론장에서 밀어서 쳐내버려야 된다. 너희들은 우리랑 공론할 자격이 없다. 아니 대선 후보 토론 나와가지고 무슨 뭐 그런 막 성폭력에 가까운 발언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론장을 그렇죠. 씁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온라인 상에서 키보드 가지고 하루 종일 막 예. 댓글 무섭고 사나운 댓글 저희한테도 엄청 많이 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선거 때가 되면 그게 더 심해져요. 그리고 선거 끝나면 좀 사라져. 그랬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또 막 극렬하게 올리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아니, 그 리박스쿨 기사 보면 그런 댓글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선거철에 네. 그 댓글 가지고 뭐 좋은 댓글로 많이 꼽으면 뭐 시상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나누기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되게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슴 아픈 부분이 이게 또 거슬러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헌법 어떤 진짜 잘못된 이념조차도 아니야. 어떻게든지 자기들 입장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거슬러 친일까지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 친일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채용한 수단이 이념으로 갈라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그때 빨갱이로 몰아서 내치기 시작한 역사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그 황당하게도 온라인 세력을 하는 자들마저도 거기서 공산당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들 세력의 숙이라고 하는 이준석마저도 나와서 독일에서 멀쩡하게 교수하고 있고 독일에서 합법적인 정당인 공산당 기관지에 실렸다는 이유로 호텔 경제학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만으로 거기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또 그 덫을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대한민국 아주 기괴한 세력이에요. 그 자들은. 그래서 사실 리박스쿨 얘기하지만 이승만 박정희도 박정희가 얼마나 이승만을 싫어했는데 그것도 막 묶어버려요. 끝까지 하와이에서 못 들어오게 한 사람이 박정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친일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자기들 세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건 계엄을 해서 내란을 일으켰던 간에 그냥 아직까지도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는 탄핵에 반대하는 게 당론이고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당의 뿌리라고. 뽑아야 될 뿌리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아주 심각한 아니 근데 뿌리예요. 그거를 그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참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려워요. 부끄러움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부끄러움이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 하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뻔뻔하게 다녀야 된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당의 의원들을 불러놓고 했잖아요. 그 계엄 전국에 와 정치인이 와. 야 뻔뻔하게 다니자.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그런 말을 어떻게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참 담대하구나.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했나? 네. 담대하게. 담대한 강아지구나. 뭐 이렇게. 예. 그 제가 그렇습니다. 그 브렉시트라는 영화를 이게 HBO에서 만든 제작한 영화인데요. 여기 이제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도미닉 커밍스라는 인물이 이 브렉시트 투표를 어떻게 해서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유럽 연합에서 빠져나가는 투표 결과를 얻게 됐는지를 분석하는 영화예요. 굉장히 상세하게 잘 분석이 되어 있는데 나 그거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 도미닉 커밍스가 그렇게 해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불우하고 피의식에 가득 차 있고 내가 이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소위 이제 타발적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규합시켜서 세력을 만들면 이 사람들의 힘으로 투표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준석의 정치가 그런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SNS를 공략을 극도로 하고. 많이 활용을 했고요. 실제로 오프라인 활동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먹혔어요. 저는 한국에도 이런 세력이 있고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독보석 같은 정치인이 이준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준석을 절대로 우습게 봐서도 안 되지만 너무 크게 봐서도 안 되고 우습게 봐서도 안 되는데 확실하게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아젠다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척결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준석 후보하고 오랫동안 방송 같이 했잖아요. 자주 봤죠. 그렇죠. 한때 친하기는 참 어려운 인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장의사랑 통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녹취를 듣고 뭐 저는 진짜 친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 뭐 방송국 대기실에서 이런 데서 봤을 때도 그렇게 누구에게 말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그렇게 없어요. 공손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허은하 전 대표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말투가 있단 말이야. 부들부들 떨던데 막 너무 놀래가지고. 허은하 지금 이제 지금 그런 세력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소외당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소외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층이 확 늘어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좀 취약계층으로 몰린 고령층이라거나 아니면 사실은 그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남녀 평등으로 쭉 가면서 기존에 누려왔던 것들을 못 누린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차별받고 있는 이대남의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들 일부. 그리고
이게 세상이 또 그 이대남들의 겹친 게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이전과 달리 이건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건 아닌데 이전과 달리 청년층 입장에서는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집값이라든가 이런 걸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어디서 모이게 되냐면 SNS 온라인을 통해서 모이는 겁니다. 돈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을 내가 알아주겠다라고 나서는 정치인들이 이준석 같은 인간인 거고요. 가장 교활하게 그- 써먹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 경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게 성공한 게 트럼프예요. 맞아요. 맞아요. 트럼프가 트럼프예요. 그 트위터제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선전선동했던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람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저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면 그것만큼 강하게 결속시킬 게 없습니다. 많이들 헷갈리시죠? 왜 저 반헌법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집회에 가면 그렇게 욕설이 많이 나올까? 근데 목사라는 자들마다 욕을 할까? 무서울 이게 정도로 바로 그 욕을 해요. 혐오 정서가 맞아. 바닥에 깔려 있고 그게 거꾸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 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어디로 가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억울한 위치에 있지? 라고 생각하면 부정선거로 가요. 그게 다 이어집니다. Stop the steal.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트럼프도 그래. 지가 대통령 대놓고도 네, 부정선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궤변이 나오는 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나마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10%에 머물고 있지만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단 이거를 막는 건 뭐냐면 또 역설적으로요. 햇볕 정책이에요. 햇볕 그러니까 뭐 그들에게 잘해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가 건강하게 미래가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 구조가 되면요 자동적으로 사그라듭니다. 해소가 된다. 예,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10%를 넘을까요? 저는 못 넘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넘을 것 저는 못 같습니다. 넘을 예. 것 같아요. 셋 다 뭐 예. 의견 일치하는 것 예, 같은데 예, 예. 저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만 더 얹을게요. 저는 물론 햇볕 정책으로 이 친구들이 더 이상 혐오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팸코에서 네. 자기네들이 이제 잉포라고 부르는 잉여력 포인트를 가지고 이걸 서로 거래하고 중고장터에서 이거를 잉여력 포인트 10,000원이 지금 시세가 30,000원이에요. 잉여력 포인트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 팸코라는 사이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겔지를 많이 그러니까 겔에다가 글을 많이 올린다거나 예. 추천수가 많다거나 어. 이러면 이 포인트가 쌓이는 겁니다. 어. 근데 문제는 그걸로 뭘 해요? 네? 그걸로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팸코에서는 이걸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현금화 시킬 수가 있어요.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요. 진짜? 거기다가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걸 증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가령 제가 잉여력 포인트가 10만 점이 있다. 네네네. 그럼 오늘 저기 이준석 동탄 유세 왔어? 그럼 우리 윤선이 내가 한 3만 포인트 줄게. 오. 그러면은 윤선 씨가 이거를 4만 포인트 잡아다가 중고장터에 팔아. 네. 그럼 현재 시세가 10,000포인트에 3만 원이니까 9만 원을 버는 그러네. 거예요. 예. 치킨값 벌었잖아요. 예.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고요. 근데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햇볕정 예. 그럼 막아야 도박이에요. 되는 거야? 엄단에 네, 되는 거야? 도박이잖아요. 네. 게다가 얘네가 잉여력 포인트 놀이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 안에서 온라인 도박을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왜 뭐 아무도 단속 안 하냐 그거? 왜냐면 이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런 짓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 아예 몰랐었어요. 특별히 네.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아, 그래서 거업 우리 정도는 아는구나. 황희두 청년이 아. 여기에 이제 한입에 지친 온라인에서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네, 요즘.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눈에 띄어서 제보도 많이 받아서 알게 네네. 된 건데 가령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구촌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 경기 아무나 하나 갖고 와요. 네. 뭐 어디죠?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딱지치기 대회라든지 뭐 아무나 갖고 와. 그래서 지들끼리 이걸로 포인트를 걸고 도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이미 팸코 안에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심각하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경쟁적으로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더 심한 패드립을 쓰고 더 심한 고인 능욕을 하고 더 심한 합성자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 불법이니까 전 이런 불법 사이트들은 좀 때려 부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충분히 네. 필요하고 네. 이제 제가 말하는 햇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최근에 이런 일들이 또 이 계엄 정국과 관련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주장들을 그들은 해요. 뭐냐면 지금 이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몇몇 저기 뭐 저 이제 지난 계엄 정국에 그들을 다 몰아내면 기득권 꼰대들을 여기는 뭐 민주당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운동권들을 특히 작동하고 있는 이 정권을 몰아내고 나면 그 세력을 몰아내면 거기에 빈집들이 다 생기고 지금 고생하는 2030들 아파트 한 채씩 나눠줄 수 있다라는 식의 황당한 주장이 네. 어마어마하게 막 좋아요 수가 막 몇만 건이 들리는 그런 일이 그 사이트들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말한 햇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는 노력해도 집도 마련하기 어려워, 연애도 못해, 결혼도 못해,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많이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물론 그래도 그런 어떤 쓰레기들은 남을 거예요. 남지. 근데 그 쓰레기는 어느 사회나 있는 정말 쓰레기 규모로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가 보이는 사회가 되면 네. 자연스럽게 그냥 쓰레기 규모로 줄어든다는 거죠. 같이 가야죠. 맞아요. 저는 일종의 이제 주류 교체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저는 일종의 이제 상식에 의한 주류 교체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똑바로 일하고 똑바로 벌어서 세금 잘 내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류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기치고 맘대로 하고 법률로 짬짬이 하고 자기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기득권 카르텔이 있으니까 거기에 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회주의자들이 막 넘쳐나고 그럼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차고 넘치니까 정치 질서도 혼탁해지고 계속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 역사가 너무 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내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좀 이번 대선에서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는 보름 뒤에 재판을 받게 된다. 18일 날? 대선 또 치를 수 있다. 변호사님 띵동 네.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 한 명 있으니까 아주 좋네요. 너무 좋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거의. 너무나 황당한 얘기고요. 지금 김용태가 지금 뭐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이대 코트에서 있을 수 없게도 항소심에서 올라온 재판을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뒤집어가지고 이걸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해서 재판을 열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5월 16일인가 그랬을 거, 5월 10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래 5월 15일인가 재판을 잡힌 거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번 달 18일로 미뤘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다른 재판들은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맞아요.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재판 출석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야 이게 좀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여론을 밀어서 민주당에서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밀어주십시오 하니까 또 법원에서 다 밀었어요. 난 그것도 이것도 웃겨, 웃긴 진짜. 거야 사실은. 웃겨 정말. 애초에 밀었어야지 그러면. 아니, 처음부터 잡질 말았어야지. 황당한 공직선거 운동 지금. 기간 시작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18일 날 재판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의 첫 번째 재판이니까 졌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미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와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 재판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만약에 뽑았다는 건 그건 국민의 뜻입니다. 네.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우인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나서서 그 사람을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요 쿠데타인 거예요. 사법 쿠데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겠다는 거고 그 법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법사위 통과해서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려서 아마 이제 처리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거부권 행사는 아이고 없다. 이제 끝났다. 네. 예. 원래 거부권은 그렇게 자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돼요. 이쪽 캠페인이.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거라도 하는 거다. 닥친 대로 던지는 김용태 거죠, 씨가 지금. 이거라도 네.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김용태 씨의 이 발언은 거의 유언으로 들려요. 네, 이제 단발마에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네. 그쵸. 앞으로 이분도 이제 보기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세팅도 전혀 안 하고 나오셨네. 그리고 또 한 사람 얘기해야 돼 우리 지금. 네. 전한길 씨가 오열을 했어요. 네, 그 관련 사진 좀 올려주시기. 그분은 맨날 울어요, 근데. 예. 대선 보이콧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제발 투표해달라. 기사가 4시 16분에 나왔어. 제발 다시 자유를 위해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발 투표해달라. 저도 전한기 씨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제발 다시 자유를 위해서 쿠데타 계엄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제발 투표해 주세요. 네. 전한기 씨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예치할 줄은 얘기했던 생각 그분이 못했는데. 그러니까 저들이 아는 거죠. 투표율이 낮은 층이 어딘지를 네. 보이는 거예요. 판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죽어도 괜찮다. 하지만 이 나라가 붕괴가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은 보고 싶지 않다. 네. 마찬가지예요. 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은 저희도 보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네. 쿠데타 세력이 살아서 또 날뛰는 것은 볼 수가 없으므로 네. 여러분들 진짜 투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전환길 예. 씨는 되게 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 저번 그 저기 뭐야 무슨 선거죠? 저기 전환길 씨가 막 여기 막 간판으로 막 나다녔던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 네, 보궐선거. 네. 보궐선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행운의 부적이라도 되느냐. 막 각 선거 캠프에서 제발 좀 와달라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환길 씨 얼굴 내밀는데 다 졌잖아요. 다 졌어요. 그러니까 책임론이 나오기 시작해. 아니 이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졌어. 그래서 그냥 팽당했잖아. 네. 누구도 찾지 않잖아요 이제. 지금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전화해서 유일하게 받아준 사람이 전환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영화 보러 가자 했는데 영화 시간도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본 동안 윤석열은 자버리고 전환길 씨는 지금 직장에서 네. 쫓겨나고 유튜버는 더 막혀가지고 아, 수익 창출도 안 수익 되고. 창출도 안 되고. 네. 아니 이상하다. 이쪽 유튜브에 오면은 코인 달달하게 빨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구리씨 코인을 빨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울음이 나오겠지 지금. 진짜. 네. 어쨌든 지금 막판이 되어 가니까 다들 본색이 마구마구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5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가도 되죠. 옛날 8시까지인가? 같으면 8시까지. 20분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뛰어가세요. 막 이러는데 2시간 네, 남았습니다. 8시까지인가. 2시간 20분 남아 있으니까 천천히 가셔도 돼요. 그럼요. 네. 아니 근데 기자님이 지금 전해준 뉴스 두 개는 다 기쁜 소식이네요. 네. 잘 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나온다는 네. 얘기는. 요맘때 되면 밭글로 좀 뭔가 돌아야 되는데 아직 안 도네. 예, 결과가 뭐 살짝 조금씩 돌아야 되는데 예, 아직 기자들 사이에서 밭글이 돌지 않고 있어서 딴 게 돌고 있네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돌고 있어가지고 엉뚱한 밭글이 돌아. 지금 대선하고 있는데 원내대표 이 사람들도 언감생심 아이고. 자기들이 돌리나? 아이고. 예, 선거 5명이 벌써 막 시작을. 예.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네. 살짝 뭐 조금씩 나오기는 나오는데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째, 이재명 후보는 50%를 넘을 과반을 할 것이냐. 것이냐. 자, 두 번째, 김문수는 과연 40% 네. 앞에 4자를 쓸 수 있을 것이냐. 자, 이준석은 10을 넘길 것이냐. 요 세 가지인데 자, 예측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1번은 되고 1번 된다. 2, 3번은 안 되고 당연히. 2, 3번 안 된다. 안될것 같다. 예. 아니 좀 전에 결과 보여줬잖아요. 김용태 위원장이 나와서 알려줬잖아요. 예. 우리 큰일 났습니다. 전환기 무릎 꿇었잖아요. 예. 그냥 무릎 꿇고 계세요 그대로. 다 전환기뿐만 아니라 그 당에 있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다 무릎이라도 꿇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후보는 그 폭삭소가 수다 뭐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박보검 얼굴 합성한 그거 쓰셨던데 그거 보니까 넷플릭스하고 저작권 협의가 안 됐네요. 아니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네. 제주도에 유세 갔었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가 4.3. 그 4.3 공원에 가가지고 그 유족들이 계속 그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사과를 네. 하지 않고 제주 유세에 가서 박보검 네. 추리닝을 입은 거예요. 아유. 봤어요? 네 봤어요. 아, 나 빨간 추리닝 진짜. 입고, 예. 그 사진 혹시 제작진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확실히 정말. 추리닝 입으니까 노동운동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추리닝 입으니까 그냥 거기 귤밭에서 한 40년 일한 노동자로 보이긴 하던데 절대 노동자분들 비하하는 거 네.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딜 감히 네. 뭐 박보검 아이유한테 들이대는 것도 웃긴데 들이대실 거면 저작권 문제는 허락은 받고 쓰셔야죠. 이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그냥 막 갖다 쓰면 됩니까? 정신 나간 거야 정말? 저게 뭐야 저게? 예. 정말 흉측한 사진이었습니다. 저희 아유 진짜. 그리고 예. 그 4.3에 대해서 실언한 거, 허언한 거, 막말한 거 다 사과해야죠 갔으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입국다시예요. 아무 말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아유. 돼. 한마디. 아유 자기 뭐 누구 안 하고 물어봐도 뭐 질문이 성립 안 한다고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진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비상계엄에서 6개월간의 소위 얘기하는 대한민국 지배계층의 민낯을 온 국민이 다 본 거예요. 어느 정도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저런 사람이 총리를 했구나.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먹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체 모든 국민들이 그 마각을 다 본, 물론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이 비상계엄의 실체가 어떤 건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도저히 이거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얘기가 잠깐 나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편법이라든가 권력을 이용한 출세라든가 이런 것들만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사람들이 했던 짓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김건희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대선 전에 지금도 그 부분이 가장 그 맺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학력과 경력 위주한 게 드러났을 때 윤석열이 기자들한테 대놓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공부 좀 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박사 학위들도 다 표절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다 이것도 아직도 취소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그 가짜 경력과 가짜 학력을 이용해서 그 결국에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까지 올랐고 네.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지금 뭐 드러나지 않은 것들 그 뭐 주식 투자를 거짓말로 뭐 해도 처벌도 제대로 안 받았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어두운 메시지거든요. 이걸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윤석열을 말 따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 해먹을 수 있어. 라는 식의 생각을 물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없어져야 대한민국에 맞아요. 바로 서요. 예. 그게 없어지면 우리 청년들도 이상한 데 들어가서 키보드 짓 안 해요. 다른 게 햇볕이 아닙니다. 저 진짜 정말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예, 예. 그것만 근데 그게 쉽진 않죠. 물론 그리고 네, 양 아까 변호사님 얘기에 박수 치고 싶다 진짜. 아니, 진짜 멋진 중요한 말이에요. 얘기예요. 그게 그 친일 세력 이후로 대한민국 70년의 가장 어두운 역사가 그겁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뺏었어도 거기에 기생했던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맞아요. 있고 예. 오히려 이 애국을 했던 독립투쟁을 했던 분들은 가난하게 살았고 맞아요. 이거 바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그리고 이게 이상한 데서 니네들끼리 음침한 데서 이상한 고인 모욕하고 패드립 치고 이러면 언젠가는 다 걸려서 대가 치른다. 그리고 내란에 협조한 놈들 우리는 너희하고 민주헌정사회를 공유할 생각이 없다. 요것만 딱 확정을 해줘도 이번 정부는 성공입니다. 네. 예. 제가 이재명 후보 현직 기자 최초로 잼카에 타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아, 예, 예. 네. 저 이후에 한 2명 더 탔어요. 근데 하여튼 내가 먼저 탔다는 거. 1등 1번이라는 거. 네. 네. 그 자리에서 딱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했어요. 지금 겁이 얘기한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콩 심은 데 콩 난다. 범죄 치르면 범죄를 벌 저지르면 벌 받는다. 벌 받는다. 요 상식, 딱 상식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 뭐 특별한 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맞아요. 아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정치는 디테일이 좀 살아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무슨 뭐 거대 담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평범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맨날 지나다니는데 덜컹덜컹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이제 빼먹은 사람이 있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거기가 덜컹거리는 네. 거예요. 근데 매 순간 출근길에 덜컹거리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그런 거 색출해서 덜컹거리지 않게 만드는 거. 그럼요. 그래서 전체 국민들이 매일 아침 출근길이 허리 아프지 않게 다니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정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결 편안해지겠다. 예, 뭔가 좀 덜 속상해지겠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대동세상을 꿈꿀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잖아요. 네. 쉽지는 않아. 그렇게 금방 후딱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는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예,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예. 네. 근데 하여튼 근데 그렇게 좀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촉을 세우고 있는. 저는 지금도 제일 화가 나는 장면이 뭐냐면 윤석열 임기 첫 해에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 비가 많이 올 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제가 지금 퇴근할 때 보니까 벌써 동네 아파트가 잠기더라고요. 그거 보고 빨리 내가 퇴근했어요. 야, 그거 보고 동네 주민센터 구급 공무원도 다 복귀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내가 맡은 동네에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해서 다 밤샜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냥 집에 갔대.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거 했겠지. 그렇지. 지하철 비도 오는데. 비도 오는데. 네? 고속 지하철에서 침수했을 그러니까. 때 내가 간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러고 안 왔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정말. 아, 화딱지가 확 나네 또.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안타까운 일도 그렇고 네. 아무튼 이런 공감 능력 없는 인간을
아 이건 진짜 어디 동네 이장으로도 못 쓸 인간을 정말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합리적이고 뭐 상식이 통하고 다 좋은데요. 화끈하게 좀 돌려주는 우리도 이제 좀 돌려주자 좀. 그러니까 이게 막 정치 갚아주자. 보복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아니 죄 지은 걸로만 벌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 좀 제발 예외 없이 싹 다. 네. 그리고 내란 특별법 만들 거잖아요. 네. 거기 법조항 이렇게 살짝 만져가지고 윤석열이 고용한 사람들 다 한 방에 몰아낼 수 있게 안 될까요? 근데 아니 근데 그거 안 돼요?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저하고 인터뷰에서 강조했던 게 그거였어요.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가 네. 지금까지도 감옥에 있다. 감옥에서 못 나왔다. 그러면 이 쿠데타를 감행할 생각을 못했을 못했지. 것이다. 네. 그런데 쿠데타를 했는데도 평생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어.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용기를 냈을 것이다. 윤석열이.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숨겨진 어휘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뭐 대충. 윤석열은 사면은 없어. 제가 보기에는 네. 사면은 없다. 없죠. 없어요. 예. 아니 역사에 남겨야 돼. 예. 사회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와 대한민국이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70년대, 80년대와 지금은 다른 나라예요. 선진국이야, 우리 진짜. 아니 이제 제발 외신에서 관심 좀 덜 가졌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에. 이제 외신에 그냥 오징어 게임 얘기만 나왔으면 좋겠어. 왜 이게 나라가 위상이 높아져 있는데 이 난리가 나니까 솔직히 남의 일에 강 건너 불구경 같이 재밌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국가는 다른 국가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걸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는 또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이 세계 구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윤석열 3년간 우리 헤매는 동안 중국, 일본 엄청 다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3년간 그냥 공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IT 분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3년 뒤쳐졌는데. 3년이 책임지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상민이 어디 갔나 이상민이. 이상민이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걸 돈바지가 됐잖아. 액바지가. 이거 진짜. 3년 어떻게 할 거야? 물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은 극복해 냅니다. 대한민국 극복해 냅니다. 네. 뭐 언제는 안 그랬어요. 극복해 내는데 화가 나죠. 그렇습니다. 화가 네. 나죠. 정말 화가 나고 이 정도 됐으면 동접 만은 돼야 되는데 그래도 1000명을 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절망적이진 않아요. 네,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해서 일단 동접 1000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에 박수. 아니 근데 지금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오늘 같은 날은 또 지상파 봐야죠, 숫자 봐야죠, 또 이제 그 막 예리한. 물론 저희도 예리합니다. 예리 안 하진 않아요. 예리한데 또 저희보다는 조금 더 인기 많은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애청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의리로 취재 편의점 함께 해주시는 애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5시 56분 지나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엉덩이가 아프실 것 같아. 이제 그죠?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나와 있어. 의리 있네. 남아 있어. 네. 12시까지 같이 하시고. 반이요. 가야 돼요. 제가 원래 정준희 교수님하고 해시TV를 한 번 1회 방송하면 3시간 반씩 하거든요. 3시간 반. 거기에 단련이 되다 보니까 야. 3시간 반 동안 앉아갖고 그 정준희 교수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인내심 둬야 아주 좋다. 교수님, 네. 거기까지만 얘기. 네. 또 봐야 되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저희 사실은 그 거업하고는 처음 방송을 해보고 뭐 양 변호사님들 같이 해주시지만 진짜 편안하네요. 그리고 잘 못 듣던 영화 얘기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문화적으로도 좀 풍성해지는 굉장히 그렇죠. 막 시사회 가는 것만 맨날 받아들이고요. 하다가. 영화 얘기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 그래요? 거의 없어요? 나 요즘에 믿지 마요. 믿지 마요? 저 인간의 그 영화는 까는 것만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원래 제 직업이 허접한 영화 만들어서 이제 제가 영상 만들어서 까는 게 원래 원직업이었었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좀 삿된 말 좀 하겠습니다. 저는 등신들을 싫어합니다. 아니 그리고 긍정적인 영화들은 잘 뭐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굳이 뭐 남들 다 칭찬하는데 나까지 칭찬할 필요 있나? 나는 차라리 못 만든 애들을 욕하련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사 유튜버가 됐든 여긴 등신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욕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잖아 지금. 다 욕할 때까지 떠나지 마세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 너무 많이 네, 남은 것 같아. 아직 반 권 남았어요. 아, 네, 우리 아직 그러네. 지금 57분 3분 남았는데 작가님이 써준 거 한 10장 남은 것 같아요. 이거 다 하려면 3시간 더 해야 돼. 네. 자, 저희가 오늘 그 두 분 모시고 정말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고 그다음에 그 지난 윤석열의 3년을 쭉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얘기 못했어요. 떡볶이 먹은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부산 엑스포 얘기해야 잼버리. 되고 잼버리, 홍범도 또 이태원 참사, 의대 정원, 뭐 대파, 뭐 극우 유튜브 너무 많은데요. R&D 삭감. 네,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어우. 숨차. 다 못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특검을 통해서 또 규명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때 또 욕할 게 많다. 아, 네. 그때 또 나와주셔서 그럼요. 계속 같이 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첫 방송 어떠셨습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기 네. 뭐 저기 뭐야 양지열 변호사랑 같이 와가지고 제가 좀 편했고요. 어. 제가 원래 낯을 좀 가립니다. 아 그래요? 예.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생각보다 생각보다 낯도 가리고 음식도 많이 가립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맛있는 것도 좀 준비해 주시고. 저희 저기 사놨어요. 피자하고. 아 그래요?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 예. 안타깝게도 바로 가야 됩니다. 시간을 맞춘 건 아닌데. 맛있는 걸 못 먹고 내가. 아니 조금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금방 드시고. 네, 뜨거울 알겠습니다. 때 따끈따끈할 때 또 피자 저 꼭 드시고. 다음에 불러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양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 양지열. 늘 감사드리고요. 네, 두 분은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